네, 안녕하세요. 최강일 TV 3회차입니다. 오랜만이에요. 네, 오랜만에 뵙네요. 네, 지난주에는 헬레나님 좀 바쁘셔가지고 저희 둘이 하다가 간만에 바쁜 척. 올해래요. 이번에 다시 세 명 다 한꺼번에 모여서 3회차 찍게 그러면은 됐습니다. 지금 거의 네. 2달 만인가? 그렇죠, 거의 그렇죠. 2달 만이죠. 예, 네, 원래 그런 한 것 달에 한 같아요. 번씩. 네, 4월에 뵀었나 그렇고 그렇죠. 그렇죠. 네. 분기 모임. 근데 지난번 회차 때도 잠깐 네.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 참 다사다난해요. 네, 그런 것 그래가지고 같아요. 최대한 진짜. 저희가 좀 많이 모여가지고 이슈들을 좀 자주 다루려고 하고 있는데 네, 바빠요. 셋 다. 바빠요. 네, 바쁘다 보니까 바쁜 게 좋은 거죠 이 시대에. 맞아요. 바쁜 게 좋은 거예요. 맞아요. 바쁜 게 네, 맞아요. 아, 일단 먹고 사는 문제가 제일 크니까 시급해. 시급하니까. 뭐 어떤 걸로 바쁘셨어요? 일 많으셨나 봐요. 저는 이제 아무래도 본업이 부동산 쪽이다 보니까 부동산 쪽 뭐 프로젝트 들어가면은 그거 집중하느라고 그거 하고, 그리고 또 새로운 거 뭐 이제 공부할 거 있으면 공부해야 되고 계속 알아봐야 되잖아요. 새로운 거. 그리고 어마무시하게 또 26번째 규제까지 또 터져주시는 바람에 그러네. 예. 아니 그런 거 생길 때마다 좀 막 네, 공부도 해야 되고 네. 전망도 해야 되고 네. 바쁘시겠네요. 뭐 이제 개인적으로도 개별적으로 요즘에는 많이들 공부하고 계시기는 한데, 그래도 다시 한번 또 체킹하시느라고 물어보시잖아요, 다들. 그러니까 그냥 뭐라도 좀 맞대응은 해드려야 되니까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요새는. 진짜. 지금 그 릴레이가 아직도 안 끝나고 있어요. 부동산 정책. 네. 그래서 네. 전세 대란입니다. 현업에 계신 분들 진짜 힘들 것 같긴 한데 네. 계속 정책이 왔다 그래서 갔다 하면서 지금 종부세 체납이 최고치래요. 네. 요즘 이슈도 지금, 있었죠. 그 2% 네. 상위 2%가 그러니까요. 지금 그래가지고 그래서 언제쯤 잡힐지는 모르겠지만 그러게요. 네. 그게 헬레나님을 잡힐까요?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좀 잡혔으면 좋겠습니다. 아유, 저는 뭐 근데 이게 아무래도 그 수요 곡선이나 공급 곡선이 맞든 안 맞든 간에 뭔가 이슈가 있을 때 또 발생하는 그 수요층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또 감사한 것 같아요. 우리 네. 방송이 헬레나님이 오셔야 약간 전문성을 띠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지난 회차에서는 들을 수 없었던 이 수요곡선, 예. 악곡선 예. 것들. 간만에. 그렇습니다. 네. 요새 진짜 뭐 이슈가 많다고 그러던데요. 네. 저 막 보고서 놀랬어요. 오늘 다 다뤄야 됩니다. 다 다뤄야 돼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강창훈님? 뭐 저야 뭐 알면서 그냥 같이 네, 저희들은 그냥 같이 부부. 계속 일을 하고 있는데 좀 그냥 바빠요. 뭔가 네. 제가 그렇죠. 뭐 개인적으로도 막 이것저것 하고 싶은데 이게 뭐 근데 생각해보면 다 핑계긴 해요. 근데 이제 뭔가 바쁘다는 핑계로, 그러니까 바쁘다기보다는 진짜 물리적인 시간이 없다기보다는 막 이것저것 많이 하다 보니까 좀 약간 쉴 시간을 맞아. 그 사이 계속 껴놓고 싶은 네. 거죠. 그러니까 좀 그냥 쉬는 느낌, 그런 식으로 시간을 많이 보내는 것 같고, 맞아요. 네. 그냥 좀 그럼 나름 바빴다. 맞아요. 그러면서도 또 뭔가 정보 있으면 계속 찾아봐야 되고 막 네. 이러니까. 이게 사실 저도 실무를 계속 네. 하고는 있지만 네. 강창훈남한테 계속 조금씩 넘기고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바빠요. 하는 일 없는 것 같은데 바쁜 느낌이 들어가지고 맞아요. 요즘 좀 정신을 맞아요. 차리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저희 최강일 TV 오늘 한번 시작을 네. 해볼까요? 만 36이세요? 이준석 대표요. 저희가 처음으로 자료조사를 좀 해가지고 이제는 좀 풍성하게 가보려고 했는데 만 36. 오늘 저희가 선정한 첫 번째 자료가 요즘 제일 핫한 인물 중에 한 분이시죠. 이준석 당대표. 네, 국민의힘 당대표. 멋있다. 당대표. 말씀하신 대로 만 36세. 네, 헌정사상 최초의 30대 당대표라고 합니다. 외국 얘기 같았고, 그죠? 그쵸. 그러니까요. 네, 그거는 네. 좀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냥 어쨌든 간에. 맞아요. 그때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이 그러니까요. 예, 있었나요? 그 느낌 그분이 난다. 40대 첫 40대 대통령이셨죠. 예. 근데 와. 30대 당 대표 대단하신 거. 저 이분이 따릉이 타고 다니시는 거 봤어요. 그 TV에서. 나 진짜 실제로 봤다는 줄. 아니. 뭐 그것도 그러실까봐 딱 붙였잖아. 반대 쪽에서는 약간 쇼 아니냐. 네. 뭐 그런 말도 하는데 예전에 그 유인촌 전 장관이 자전거 타고 다녔었어요. 맞아요. 네. 그것도 막 그 쇼 그게 아니냐고 맞아. 막 그러긴 했었는데. 근데 막 이준석 대표가 워낙 말을 잘하니까 답변이 너무 달변가요. 네, 이런 식으로 말하더라고요. 음. 그 여의도 쪽이나 국회의사당동에 따릉이가
얼마나 많은지 아냐. 이거를 이용하는 직원들은 대부분 이용한다. 뭐 국회의원들이 본인 이용 안 하니까 뭐 쉬어라고 하지. 뭐 당연히 이용할 거 이용한 건데 그거 가지고 또 그러냐 이렇게 말하니까 일단 말은 너무 잘해. 네. 아니 진짜 말은 너무 근데 잘해. 사실 차가 있는데 의정활동비도 나오고 하니까 그 따릉이 뭐 차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 당대표 당대표니까. 나오면 당 대표니까. 근데 실질적으로 국회의사당 오픈되어 있잖아요. 일반인들도 출입이 가능하거든요.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안 가봤어요. 끝에서 끝으로 이동하기에 걸어가기에는 상당히 멀어요. 그쵸. 그렇다고 해서 국회의사당하고 뭐 당사 뭐 이 사이에 뭐 차량으로 움직이기에는 좀 번거롭고 그렇겠다 하긴. 그러다 보니까 자전거가 더 효율적이라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겠다, 걸어보니까 진짜. 그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제가. 저는 이거 이준석 대표 당 대표 되고 이제 집에 있었는데 이제 밖에서 어떤 나이가 좀 있으신 어르신이 통화하는 게 이제 들려오는 거예요, 소리가. 네, 근데 네. 말씀하신 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아니 뭐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30대에 이준석이 당 대표를 하는 시대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쵸. 그러니까 뭔가 그만큼 음. 심지어 이거 보수 정당이잖아요. 그래요, 맞아요. 약간 그만큼 지금 엄청 좀 뭔가 엄청 혁신적인 일이 일어났다. 대명사가 되셨네. 약간 뭔가. 이런 거 된 것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그게 제일 큰 이슈고 그래서 더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게 보수자당에서 당 대표를 선출했는데 30대야. 그쵸. 그쵸. 헌정사상 최초의 30대. 하버드대.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슈화가 될 수밖에 없고 상징성, 그러니까 잘했든 못했든 그거는 이제 시간이 지나가봐야 알 일이긴 하지만 맞아요. 어쨌든 상징적인 측면에서 정치 역사상 우리나라 정치 역사상에서는 그렇죠.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네. 진짜. 근데 이분은 원래 오래전부터 방송 활동도 활발하게 하시고 하셨잖아요. 사회 저는, 활동도. 네. 예, 그리고 예. 예능 많이 프로그램도 많이 나왔어요. 많이 네, 나왔어요. 네, 맞아요. 주니어스 네, 맞아요. 맞아요. 학교를 갑시다. 막 이런 것도 막 젊은 나오고. 층에 있어서 인지도가 높으신 편이셨죠. 근데 어쨌든 이분이 지금 그때 그 11일 날 6월 11일 날 전당대회에서 당대표 당선되셨을 때 득표를 따져 보니까 총 득표율이 43.8%나 나왔고요. 높다. 당원 투표율은 어쨌든 보수 정당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나경원 의원께서 이제 당원 이제 그 네, 지지율이 워낙 네. 높으셨던 분이기 때문에 네. 당원 투표율 37% 많은 뭐 득표율이긴 한데 그래도 37%밖에 안 됐지만 국민 여론조사에서 무려 55%를 와. 득표를 했다 그래서 네, 총 득표율 43.8% 나왔다는데 이게 특이한 게 당원 투표가 70%가 반영되고요. 여론조사가 30%가 반영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국민 여론조사 55%가 나왔다는 것 자체가 실질적으로 투표율의 30%가 반영됐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43.8%가 나왔다는 게 대단한 수치를 그러네요. 기록했다. 예,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다고 할 수 있는 거죠. 네. 이게 근데 보수 정당에서 어쨌든 30대 당 대표가 나왔고 여론조사에서 이렇게 뭔가 큰 네. 힘을 받았다는 거는 제가 느끼기에는 이제 보수 정당임에도 불구하고 좀 2030층들이 많이 좀 지지를 맞아요. 해줬다 네네. 이렇게 느껴지고 사실 그런 얘기가 있으세요. 정치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네.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가 아니라 혹은 이제 국회의원 선거가 아니라 당 대표 선거잖아요. 네. 그리고 그 당을 지지하시는 당 원투표 그 비율이 70%인데 그럼 보통 이럴 때는 그 당원 지지율이 그 국민 여론조사 지지율이 당원 지지율을 따라가게 돼 있다라고 해요. 그 성향 자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수 정당에서 30대 대표가 그 그렇죠. 당선이 됐다라는 거는 이분이 지금 이준석 대표가 얼마나 지금 최근에 2030을 비롯해서 저는 근데 이준석 대표라는 그 브랜드 자체도 굉장하지만 이게 좀 변화를 좀 원하는 게 아닌가 네. 사람들이. 맞아요. 그게 맞는 네, 얘기 네. 같아요. 그러니까 국민 여론조사 오히려 반대가 된 거거든요. 국민 여론조사의 성향을 당원 투표가 네. 이제 따라간 건데 네. 그런 그 국민 여론조사의 성향은 최근에 말씀하신 것처럼 2030 세대를 중심으로 해서 뭔가 조금 혁신적이고 진짜 젊고 개인적으로는 이게 뭐 어떻게 보실진 모르겠는데 시니어층에 대한 거는 좀 복지가 어느 정도는 좀 자리 잡혀 가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청년층은 진짜 없어요. 저는 그래요, 개인적으로. 왜냐면은 또 더군다나 요즘에는 결혼이라든지 뭐 이런 게 많이 늦어지고 있잖아요. 학업 문제나 뭐 여러 가지 취업 문제 때문에. 근데 진짜 뭐 그냥 실직 상태에다가 싱글인데다가 뭔가 부양가족이나 뭐 부모가 없다 그러면 진짜 붕 뜨더라고요, 이게. 맞아. 뭐가 없어, 지원이. 그 뭐 이준석
뭐 대표의 약간 키워드가 요즘 청년들의 좀 대변하는 이제 공정한 경제, 뭔가 맞아요. 네. 뭐 약간 공정하게 뭐 이런 게 좀 뭐 원하던 키워드라서 그리고 그런 것 실제로 본인도 30대이기도 하고 좀 네. 동질감도 생기고 네. 이런 보수 정당의 좀 옛날 올드한 그런 느낌에 네. 이제 반하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또 문제가 이런 공정한 경쟁이라는 자기 핵심 키워드를 밀고 나갔는데 이제 본인이 이제 과거에 좀 약간 지금 논란이 되고 있어요. 뭐 사실관계는 이제 지금 아직 뭐 해명도 하고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로서는 그쵸. 민감한. 민감하죠. 사실 그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준석 대표가 이준석 대표가 갖고 있는 가장 핵심 키워드가 공정이라는 그렇죠, 키워드인데 그렇죠. 최근에 이제 이슈가 19일이었나요? 그때 이제 이슈가 됐는데 그 산업기능연구원 복무 시절에 그 소프트웨어 마에스트로 연수생 선발 과정이라는 게 있었대요. 이게 지식경제부에서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서 이제 공고가 뜬 건데 연수생 선발 과정에서 불공정한 선발 과정이 있었다. 이준석 대표가 선발되면서 그런 의혹이 이제 더불어민주당 쪽에 이제 김용민 의원하고 그리고 김남국 의원 쪽에서 제기가 된데 네. 김용민 의원, 김남국 의원, 이준석 대표 세 분은 그 방송국 각종 그 토론 프로그램에서 상당히 많이 다툼이 있으셨던 관계도 있는데 이게 어찌됐든 전제가 이제 재학생이었다는 그 기준이 있었나요? 근데 이제 당시 이준석 그은 졸업생이었고 근데 혼자 졸업생이었대요. 그 혼자요? 네, 99명이 이제 재학생이었고 이준석 씨만 혼자 졸업생 신분으로 이제 이거 합격이라고 해도 되나? 아무튼 절차를 통과해가지고 100만 원과 뭐 노트북 뭐 이런 식으로 지급도 받고 했다는데 그래서 좀 왜 뭐 조건에는 재학생인데 왜 혼자 졸업한 이준석 씨만 뭐 이거를 통과했나 뭐 이런 의혹인 거죠 지금. 네, 이거 지원 자격을 한번 살펴봤더니 일단 2010년 6월 3일 공고일 기준으로 해서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에 재학 중인 분 전공은 불문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소프트웨어 개발 분야의 지식 및 기술 보유자, 그리고 본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 가능한 자, 그러니까 방역개헌제 집체 교육을 하겠다 뭐 이런 얘기인데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는 이때 당시에 하버드 콩고과 졸업생 신분이었다라고 해요. 그리고 심지어 이거 산업기능요원이라는 건 어쨌든 복무 중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활동을 하면서 이런 뭐 참여가 가능한지 이것도 가능한지도 모르겠고 실제로 그 공고의 디테일한 내용을 살펴보니까 취업 중인 자, 병역 특례로 회사에서 근무 중인 자, 창업 중인 자는 선발해서 제외한다라는 항목이 조항이 있었다라고는 해요. 근데 이걸 가지고 이제 당시 선발위원장이셨던 분이 트위터를 통해 며칠 전에 그 산업기능요원은 현업 종사자가 아닌 것으로 판단한다는 정부 측 지침이 있었다라고 하는데 이게 조금 애매하죠. 그 현업 종사자가 아닌 걸로 판단한다는 지침은 있었는데 문제는 산업기능요원 자체 그러니까 병역 특례로 회사에 근무 중인 자는 제외한다라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이게 약간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긴 합니다. 애매하다. 저는 이제 최초 근본적으로 약간 의혹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이준석 그 씨가 어떻게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를 할 수 있는지도 살짝 좀 이해가 안 가네요. 왜냐하면은 산업기능요원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떤 뭐 여러 가지 조건이 있어요. 근데 그 조건이 하버드 대학교를 졸업한 이준석 씨가 갈 수 있는 그런 조건에 해당되는지가 좀 이해가 안 가네요. 왜냐하면 이게 아무나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뭐 여러 가지 배경이라든지 조건들이 충족이 되어야지만 군 공무를 산업기능요원을 하면서 그렇죠. 돈을 받으면서 이렇게 복무를 할 수 그래서 있는데 싸이 형님도 다시 갔다 오셨죠. 네, 이게 산업기능요원이 분야별로 좀 다른데요. IT 업계 같은 경우는 일단은 각종 자격증 취득하고 그리고 각 그 관련 분야의 전공 여부하고 그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해서 이제 지원을 하게 되면 거기서 선발을 하는 과정을 거친다라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IT 분야 특히 그 컴공과를 비롯한 우리나라 국내 대학생들도 IT 학원에서 산업기능요원 복무를 위해서 자격증들을 취득하는 걸 많이들 취득하려고 한다는 것까지는 알고 있는데 어찌됐건 이준석 대표가 산업기능요원으로 종사하는 것 자체에 대한 부분은 저도 사실관계를 파악은 해봐야 되는데 어쨌든 그것까지는 뭐 그렇죠. 괜찮다고 쳐도 지금 현재
그 소프트웨어 마에스트로 과정 연수생 선발에 이게 이슈가 된 이유가 이거에 다른 사람들이 지원을 했는데 이준석 대표는 지원 자격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원이 되고 선발이 됐다라는 것 때문에 공정에 대한 부분이 문제가 소프트웨어 됐다라는 마에스트로 거거든요. 과정이 뭐예요? 그러면은 이게 이게 공고문을 확인해 보니까 지식경제부에서는 소프트웨어 강국 도약을 선도할 소프트웨어 분야 최고급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서 연수생을 선발한다라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뭐 컴공과긴 한데 지원 자격이 전공 불문이었으니까 이거는 뭐 크게 문제는 안 되는 거고. 그렇죠, 네네. 그렇죠. 근데 아무튼 뭐 중요한 거는 졸업생이었던 이준석 씨가 되면 안 됐었는데 됐다는 게 이제 의혹의 네네, 핵심이죠. 네, 그렇죠. 예. 그게 핵심이죠, 그렇겠다, 사실. 괜히. 네. 예. 아무튼 지금 이거는 어쨌든 뭐 이준석 당대표도 뭔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와중이고 아직 진행 네네. 중이고 있고 사실관계가 아직 정확하게 나온 게 아니기 네. 때문에 아무튼 실질적으로 이 의혹이 김용민 의원 통해서 처음으로 의혹 제기가 됐을 때 이준석 대표가 그 얘기했었던 거로는 약 10년 전에 끝난 얘기다. 검찰에서 조사를 했었던 거고 그쵸. 문제 없이 판명이 냈던 사안이다라고 얘기는 했었는데 그러면 뭐, 예. 근데 어찌됐건 만약에 이게 의혹이 조금이라도 이제 뭐 의혹을 제기하신 입장 측에서 설명한 대로 네, 흘러간다라고 네. 하면 사실관계 파악이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생각보다 큰 타격을 입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그렇죠. 본인의 이제 가장 큰 가치 키워드인데 네. 본인이 좀 애매한 상황이 왜냐면 있었다는 진짜 거는 정치인분들 중에서 그런 특혜 논란이나 아니면 음. 자제분 특혜 뭐 이런 것 때문에 많이들 타격 맞아요. 받으셨잖아요. 네, 네, 네. 예. 이게 얼마나 깔끔하시다가 특혜로 예, 예. 뭐 특혜 범죄에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는 뭐 더 따져봐야 그렇죠. 되겠지만 어쨌든 이런 논란이 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좀 이미지에 타격은 입을 수 있습니다. 그쵸. 왜냐하면 지금 그쵸, 워낙에 그쵸. 이슈를 몰고 다니시는 분이고 주목을 받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음. 심지어 뭐 대통령 그 G7 순방길이었나요? 그거 관련된 기사들보다 이준석 대표 당선에 대한 그래요? 기사가 훨씬 더 많이 쏟아져 나왔다고. 지금 워낙 핫하시네. 핫하시니까 핫하세요. 핫하세요. 아무튼 이거는 이런 뭐 이슈가 있었고 진짜 지켜보는 이거는 걸로. 진짜 네. 예, 교육이나 뭐 요즘에 학폭도 되게 인기 뭐 이렇게 이슈가 되긴 하는 것 같아요. 두 번째 이제 보여주시는 거. 어찌됐건 뭐 이준석 대표가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사실 그렇죠, 내년 그렇죠. 대선도 얼마 안 남았고 그리고 경선 자체에서도 사실 잠재적 야권의 대권 주자들에 대한 이슈가 여당 쪽 그 주자들보다 훨씬 큰 상황이고. 아 그러면 그 간단히 그 얘기만 마지막 좀 하자면 네. 저는 지금 제가 개인적으로 뭔가 이준석 당대표가 과거부터 좀 큰 그림을 그렸다고 생각을 하는 게 뭐 토론 같은 것도 많이 나오고 예능 같은 걸로 어쨌든 이미지 같은 것도 잘 쌓았어요. 심지어 뭐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지니어스 게임 같은 경우에도 그냥 자기의 뭐 명석한 두뇌를 뽐내는 게 아니고 그냥 우승하고 이런 게 아니고 이미지를 쌓기 위한 그렇죠. 명석함도 보여주면서 이미지도 쌓는 그런 음. 뭔가 활동을 하는 걸로 저는 느꼈거든요. 그래서 뭔가 지금 어쨌든 큰 스펙을 하나 얻었고 그리고 분명히 그 당에서 누구 한 명 사고 쳐요. 그러면은 제가 당 대표로서 책임지겠습니다. 그리고 멋있게 당 대표 나와요. 그리고 국회의원 한 2선 정도 스택 쌓습니다. 아니면은 정부의 이제 기관 내에서 좀 중요한 역할 한두 개로 스펙 쌓아. 왜냐면 스펙이 없거든요. 왜냐면 국회의원도 해본 적 없고. 맞아요. 근데 필요해요. 무조건 필요해요. 왜냐면 스펙은 그 정도 스펙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제가 알기로 대통령의 연령 제한은 있어요. 제가 뭐 정확히는 다시 봐야겠는데 아마 40인가 45세 이상으로 알고 있어요. 딱 맞아 떨어집니다. 2선 정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잘 성장해서 대통령까지 한번. 사실 요 생각을 저도 하고 있었는데 큰 그림을 의도적으로 그렸는지 10년 전부터 그게 아니었는지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 그렇죠. 개인만 알 수 있는 네, 건데. 맞아요. 그거는 맞죠. 일단은 당 대표가 되기 전까지 지금도 영선이에요. 국회의원 맞아요. 당선돼 보신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계속 이제 서울에서 그 여권 현 여당의 그 네. 텃밭으로 분류가 됐던 지역구 공천만 받으셔가지고 나오셨다가 계속 떨어지셨는데 그리고 최고위원을 지내셨다가 국민의힘 최고위원을 지내셨다가 이번에 당 대표로 당선이 되셨는데 지금
대선이라는 큰 이슈가 있어요. 만약에 정권 교체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당 대표인 이준석 대표의 공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이야기가 될 거고, 맞아요. 이분이 만약에 뭐 정권 교체가 되고 난 다음에 다음 정부 때 정부 고위직 인사로 뭐 올라선다고 하면 분명히 스펙은 당연히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네. 그 뒤에 만약에 정권 교체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지난 그 서울시장 보궐선거부터 시작을 해서 네. 대선 그리고 난 다음 그 다음 총선까지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 지금의 야당이 국민의힘이 다음 총선에도 힘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그렇죠. 분명히 이준석 대표가 만약에 당대표직을 내려놓고 그쵸.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를 한다 그러면 당선 가능성이 분명히 높아질 것은 예, 맞아요. 당연한 얘기예요. 그러다가 한 10년 정도 만약에 지금 이거는 어디까지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정권 교체가 이루어진다는 전제하에요. 만약에 한 10여 년 정도 국회의원 생활을 하시면서 큰 문제가 없다라고 하셨을 때라고 하면 잠재적 10년 후, 15년 후에 잠재적 대권 주자로서 충분히 입지가 완성이 됩니다. 네. 그러면 의도적으로 그리지 않았다고 한들 쌓아 나간 걸 수도 있죠. 큰 그림이 그려지죠. 그렇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서도 40대 대권 주자가 탄생을 하게 되는 거죠. 약 10년 뒤라고 하면. 물론 잘하고 좋은 사람이라는 전제하지만 네네. 그래도 뭐 잘하고 저는 요즘에 드는 생각이 그냥 사람 뭐 이런 것보다 진짜 정책을 진짜 이끌 수 있는 사람이 중요하다고 맞아요. 보는데 네. 저는 요즘에는 막 정치권에 핵심 인물이 없는 것 같아요. 핵심 아이콘. 맞아요. 그 예전에는 그래도 뭐 김대중 뭐 아니면 뭐 삼김으로 삼김시대 대표되던, 뭐 이런 네. 거 노무현 전 대통령 뭐 이런 네. 게 있었잖아요. 핵심 아이콘이. 그래서 그런 사람이 좀 만들어지는 것도 나쁘진 않겠다. 왜냐면 힘이 너무 분산이 돼가지고 그냥 서로 간에 부정적인 네거티브 공방만 왔다 갔다 하느라고 정작 필요한 뭔가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되게 진척돼 있는 느낌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괜히 그냥 네. 제가 느끼기에는 시간만 때우는 거예요. 네. 맞아요. 문제 안 일으키고 네. 하면은 네. 2선도 하고 3선도 하고 이번에 예. 뭐 그 당대표 후보들도 보니까 다 네. 뭐 5선 하고 네네. 있고 3선 네, 하고 네. 이름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솔직히 말해서. 저는 진짜 모르겠어요. 사실 이때 그래서 이 얘기도 나왔었는데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 때 영선인 이준석 대표 지금의 대표 네. 그 4선이셨을 거예요 아마 나경원 의원이. 아. 그리고 주호영 5선일 거예요. 5선일 아마. 거예요 아마. 많이 하셨구나. 주호영 의원하고 나경원 의원은 이제 중진이잖아요. 다. 그렇죠. 예. 근데 이분들이 보여주셨던 경선의 과정에서의 모습들이 정적적인 측면이나 그 능력에 대한 부분을 어필한 게 아니라 철저히 네거티브. 예. 네. 그리고 그냥 공방을 이름 벌이셨다. 네. 덩치값. 그리고 기존 정치인들이 하셨던 그 모습 그대로를 답습하셨단 말이에요. 경선 과정에서. 그렇죠. 이게 국회의원 선거도 아니고 대선도 아니고 그렇죠. 동일한 당에서 당대표를 뽑는 경선 과정이었는데 그래서 이거에 대한 피로감들이 국민들이 느껴졌던 것 저도 같아요. 네. 개인적으로. 저도 예. 그렇고 제일 컸던 게 그 TK 지역 합동연설에 가셨을 때 이준석 대표가 그 정치권에 입문하게 된 계기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제 발탁으로 해서 입문을 네, 했잖아요. 맞아요. 근데 TK 지역은 워낙에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롯해서 현 야당의 텃밭인데 그렇죠. 거기 가서 대놓고 얘기했죠. 나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발탁을 해줬고 그거에 대해서는 고맙지만 이 길을 이끌어준 거에 대해서는 고맙지만 탄핵은 아닌 건 아니다. 탄핵은 정당했다. 공정했다. 이게 그 골수라고 하면 좀 그렇죠. 이게 그 열정적인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이 녀석 뭐지라고 하는 반응이 이끌어낼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닌 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고 나머지 조영 의원이나 이제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는 예전 박정희 대통령 일부터 해가지고 예전에 기존 정치인들이 답습했던 모습들을 그대로 가져왔어요. 그렇죠. 그 동무하기도 할 수. 네네. 그러다 보니까 그게 차별점으로 확실히 부각이 그렇죠. 됐던 거고. 그렇죠. 그래서 서울시장도 오세훈 시장이 맞아요. 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볼 때 조금 우리나라도 이제 달라질 때가 되지 않았나. 분명히 분위기도 달라지고 있으니까 정치권에 계신 분들조차도 이제 조금은 그런 생각들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사실은. 그게 요즘 대세인 것 같아요. 네, 제가 그게 대세인 뭐 것 오세훈 시장 말씀해서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붙이자면 오세훈 시장도 자기의 뭐랄까 딱 지조? 자기 의견을 뭐 표를 생각해서 어딜 가선 이런 게 아니고 자기의 진짜 딱 주장을 중심으로 두고 딱 그 얘기만 하더라고 네, 원칙적으로. 네, 네. 근데 이준석
당 대표도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뭐 어딜 가서는 그리고 어느 쪽 단체에서는 어느 네, 쪽에서는 뭐 네. 표를 의식해서 말하는 게 아니고 그냥 자기 중심을 잡아놓고 음. 그대로 간다는 점은 아직은 때가 덜 묻었다. 글쎄요, 이게 때가 덜 묻었다기보다는 자신의 확고한 신념에 그쵸, 대한 신념이 저도 부분이 그렇게 있을 것 생각해요. 같은데, 네. 뭐 왜냐면 물론 바뀔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그렇죠. 우선수 그런 것 시장 같은 같아요. 경우는 예. 강남역 살인 사건에 대한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는 천안함 관련 발언에 대한 것도 있었고. 어쨌든 자기 주장대로 네. 간다는 네. 거는 좋은 것 같아요. 저는 그게 있는 사람이 아무래도 좀 더 음, 낫지 않을까. 맞아요. 네. 사실 상식적인 부분과 합리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렇죠. 누구나 다 뭐 이해할 수 있을 만한, 납득할 네, 수 있을 네. 만한 자신의 신념을 갖고 있고, 그리고 그게 자신의 신념이 단순히 이제 표를 얻기 위한 표심에 네.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걸 확고히 뭐, 갖고 간다는 물론 거는 이제 찬반론은 있겠는데요. 그래서 저는 너무 마녀 사냥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 맞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잘못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근데 그거에 대해서 뭐 이렇게 내가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그거를 이제 다시 자기가 뭐 이러이러하다 증거를 대고 막 이러느라고 본업에 충실하지 못할 정도로 에너지를 뺏진 말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역사라는 것은 시간이 지나봐야 그거에 대한 그러니까, 정당한 평가를 내릴 네. 수 있다라고 하잖아요. 네. 뭐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도 예전에 네. 이제 그 대선 관련해서 네. 그 연설 때였나요? 그때 당시에 이제 노무현 대통령의 이제 와이프셨던 이제 그 그분에 전설의 대한, 그 의혹이 좀 제기된 적이 있었는데 네. 그때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그럼 마누라 바꾸라는 얘기냐 아. 이러면서 네. 정면 돌파를 아니 하셨던. 그거 완전 네. 그 전설의 연설이에요. 네. 근데 솔직히 진짜 털어서 먼지 안 나오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진짜로 네. 만들기까지 하잖아요. 없는 얘기도. 음. 그러니까 왜 그거에만 그렇게들 치중을 하는 음. 쪽으로 우리가 정치판이 흠집 그렇게 내는 거죠. 말 그대로 네, 네거티브 맞아요. 전략이죠. 예. 사실 우리나라 전략으로 승부를 그쵸, 봐야 돼요. 우리나라 정치라는 게 사실 민주주의가 된 네. 지도 얼마 안 됐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태생적인 한계라는 게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저는 네. 그래서 오히려 이게 코로나도 우리가 K 방역이 되게 진짜 탄탄했잖아요. 근데 이게 그냥 공방하다 보니까 어느새 보니까 이게 정치판이 돼가지고 이렇게 된 것도 있지 않을까. 잘한 건 잘했고 잘했어요. 못한 건 지금도 못했다. 잘하고 있고. 예. 라고 말을 해야 네, 되는데 네. 잘한 것만 가지고 못한 것까지 이제 덮으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비난만 거예요. 해요. 네. 비판이나 까기 위한 예. 까기. 네. 비판하면서 맞아요. 까기야, 까기. 토론하는 게 아니고 그냥 그냥 진짜 호들깎이 인형 마냥 계속 까고 있는 상황인데. 맞아요. 진짜 네. 까기 위한 까는. 잘 된 건 잘 됐다 그러고 못한 건 못했다라고 하고 네. 이렇게 좀 합당한 평가들을 내리는 자세들을 갖고 있었으면 그러다 좋겠어요. 보니까 진짜 급한 사람들은 너무 죽어가잖아요 지금. 네, 맞아요. 그래서 그래도 7월부터는 좀 나아진다 그러니까. 다들 힘내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얘기에 다음 넘어가자면 얘기 예, 한번 예. 넘어가 볼까요? 저희가 조금 정치권 얘기하면서 무겁게 진행이 됐었는데 예. 최근에 이슈 중에 이제 유정호 씨 유튜버 아, 유정호 저 씨에 이분 관련 잘 모르는데 누구세요? 저도 잠깐 들었었던 분인데 제가 좀 알려드리자면 네. 뭐 100만 넘는 유튜버시고 뭐 예전에 페이스북 때부터 핫해. 예. 예. 근데 이분이 약간 뭐 어떻게 비교하면 좀 오버일 수도 있긴 한데 유튜버나 이쪽 계에서 약간 너무 선한 천사 아이콘이었어요. 막 선행을 너무 많이 하고 기부도 너무 많이 하고 진짜요? 예, 봉사활동도 많이 하고 자신의 수익을 막 다 기부하는 데 써서 뭐 집안이 풍비박산 났다 어쩐다 뭐 이런 말이 나오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안 좋은 일이 계속 터지고 본인 건강이 좀 안 좋고 뭐 이런 아무튼 좀 너무 착한 사람 진짜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유튜버였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말도 안 되는 사건들이 이제 있었던 거죠. 그 사건이 이제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도박으로 인해서 30억대의 뭐 채무가 있고 네, 그리고 자신의 이제 화장품 회사가 하나 있는데 네. 그 화장품 회사를 통해서 모든 뭐 수익 활동은 받아들이면서 유튜브는 자기의 이미지를 쌓기 위해 다 이제 뭐 돈 버는 거 없는데 다 봉사활동 하겠다, 다 기부하겠다 이런 식으로 한 거죠. 그래가지고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녹취록도 나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인한테 나 유튜버는 이미지 쌓기 위해 하는 거야 그냥 너도 해봐. 돈?
돈 나 많이 벌어. 돈은 회사가- 화장품으로 벌고 람보르기니 타고 유튜브로는 있어. 이런 식으로. 이미지만 쌓아가면 된다. 왜냐면 그 이미지 바탕으로 내 화장품 다 사줄 거니까. 그래서 뭐 무슨 어려운 일이 생기거나 뭐 이런 것들이 생겼을 때마다 꼭 그 유튜브 커뮤니티 게시판에도 네, 네. 화장품 관련 음. 이야기를 계속 했다라고. 결국 해요. 마지막을 광고로 끝내요. 다단계예요?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기도 하고 모르겠어요. 이게 더 문제가 됐던 게 워낙에 이제 선행, 기부, 봉사 이렇게 진짜 천사 이미지로 가셨던 분이라고는 하는데 저도 사실 정확하게 몰라요. 이번에 이제 촬영 준비하면서 자료 조사하면서 네, 네. 알게 됐는데, 근데 이분이 그 단순 사기 도박으로뿐만 아니라 이제 사기를 친 것도 수법이 좀 교묘하더라고요. 아, 저 어떤 악질이에요, 악질. 네, 진짜요? 그러니까 지인들 진짜 수백 명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네, 네. 그분들한테 각자 경제적 사정에 맞춰서 어떤 분한테는 300만 원, 어떤 분한테는 몇 천만 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다 이제 투자 좀 해달라고 해가지고 나 어렵다 해서 이제 다 끌어다 쓰고 이거를 현재 소속사 대표, 현재는 아니죠, 이제 소속사 대표가 갚아주셨대요. 진짜요? 네. 그러니까 착하다. 내가 빚이 이렇게 있다고 하니까 음. 그럼 이 빚이 있으면은 이 화장품 회사에 엄청 누가 될 거다 하니까 그렇죠, 그렇죠. 이미지가. 회사도 매각하면서 이 빚도 그냥 갚아줬대요. 근데 그거를 바로 또 그 돈을 돌려받은 지인들한테 전화해서 아 이거 잘못 갚은 거라 다시 돌려달라. 기일 내에 다시 기일 내에 주겠다. 다시 주겠다 해가지고 아. 그러니까 소속사 대표 대표마저 돈으로 속였어요? 빚을 갚은 걸 다시 자기가 전화해서 고스란히 빼간 게 15억인가 그렇대요. 근데 이걸 양아치인데? 양아치죠 사실. 네. 이걸 가지고 뭐 했었냐 했더니 네. 그 도박, 불법 도박. 무슨 도박하신 거예요? 뭐 인터넷 인터넷 나 도박이에요. 도박 진짜 도박. 네, 심각하더라고요. 도박으로 날린 금액 30억에다가 소속사 대표 피해 도박은 한 번 15억에다 하면 진짜 빠지나 뭐, 보다. 한쪽 썰에 의하면은 총 추산액이 100억 정도 이른다는 썰도 있고 그 그건 화장품 모르겠어요. 가게를 화장품 회사를 그 대표 쪽한테 매각을 했는데 빚이 또 한 50억. 빚이 50억이요? 아, 회사 채무가? 회사 채무가. 회사 채무가 와 근데 이제 뭐 밝혀진 그거야, 것만 네, 50억이요? 그거야 이제 매출이 있으니까 음. 갚아 나간다고 하면 하는 건데 어쨌든 이제 그 나 회사 앞으로 안 살 거 아니야. 네, 대표 입장에서는 이 친구를 믿고 그쵸. 너 그치. 빚 내가 다 그치. 갚아줬다 이렇게 딱 아니 했는데 되게 반대다. 보통 소속사에 당하잖아요. 근데 소속사가 당했어 이거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채널명이 베리스토어로 바뀌었죠. 유종호스 채널이 이게 이제 그 매각한 화장품 브랜드를 이제 인수한 네, 이 네. 소속사 대표님의 이제 회사 이름. 아 베리스토어. 얘 껍데기만 인수한 거예요, 진짜. 그쵸. 네. 진짜요? 아. 지금 어쨌든 이미지도 회사 이미지도 어떻겠어요 끝났죠 네. 사실. 사실 껍데기만 매각한 게 아니라 껍데기 없이 진짜 썩은 걸 매각한 거지. 채무까지 동시에 얻은 거니까 채무까지. 그러니까 이게 야. 말씀하신 대로 그냥 양아치 짓을 했죠. 너무 양아치 짓을 했는데 그렇죠. 이분이 이렇게 이슈가 터졌을 때 어디 갔나 했더니 또 정신병원에 몸이 안 좋아져서 입원을 했다라고 했는데 뭐 이- 공황장애 이런 거 있다고 네네. 하고 22일인가 뭐 퇴원하고 난 다음 자기 와이프 통해서 뭐 아, 사과문을 결혼하셨어요? 사과문을 올렸다 뭐 이런 말들은 있는데 모르겠어요. 이렇게까지 벌려놓고 나 잘못했습니다 하라는 게 정상인지 이거는 법적으로 가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닌가 싶어요, 진짜로. 와, 근데 너무 완전 이제 배신감. 아는 사람들의 충격인 거죠. 왜냐하면 음. 이미지가 진짜 너무 좋았어요. 정의 구현. 와. 네, 정의 구현 컨셉이라고 했다라고 음, 하는데 한간에서는 그래요. 뭐지 관상은 속일 수 없다. 관상은 아, 과학이다. 관상이. 근데 사실 모르겠어요. 제가 이번에 처음 봤는데 이분 하셨던 행동 자체가 진짜 양아치라는 말 그러게요. 말고는 이거는 설명이 도저히 안 좀 되는. 악질이다, 네. 그죠? 오히려 이게 선함을 그거를 역이용한 네. 거. 아, 그렇죠. 오히려 예. 소속사 대표님은 너무 선하신 분이었는데 그걸 오히려 역이용한. 그러니까요. 믿었던 네가. 네. 아, 진짜 무섭다. 나를 이렇게 무섭다 뒤통수를 진짜. 쳐? 이렇게 예. 되는. 완전 자기 이미지를 일부러 메이킹하고 네, 그죠. 그거를 바탕으로 네. 판매 사업을 하고 그러게요. 그리고 진짜. 그것마저 홀라당 도박으로 날려버리는. 네, 네, 네. 사실 미디어에서 보여지는 연예인이나 유튜버분들 음. 미디어에서 보여주는 모습이 이제 진짜의 모습은 아니다라는 얘기들이 이제 만들어진. 예전부터 만들어진 이미지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직업 자체가 그러시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게 상품이 되는 거니까 자신의 이미지가. 그렇죠. 그러니까 다들 부캐가 있고 네. 막 요새 근데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 자신의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 남에게 피해를 입히거나 혹은 이런 식의 이제 사건 사고가 일어난다는 거는 말도 안 되는 맞아요. 이거는 좀. 아무튼 아 그리고 유튜브면은 어린 친구들도 많이 맞아요. 볼 네. 텐데. 네 맞아요. 그게 제일 컸던 것 같아요, 사실. 무슨 생각하겠어요. 왜냐면 좀 유튜브 이렇게 하면은 돈 버네 어. 막 이런 거. 아 어. 그게 제일 조금. 이게
요즘 소위 말하는 선한 영향력 이런 표현들 네, 많이 네, 쓰잖아요. 네. 이거는 악마적 영향력을 펼치는 거 아닌가. 또 막 요즘에는 어린 친구들도 되게 빠르더라고요. 아, 머리가 네. 와.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사실 어린 친구들이 봤을 때도 너무 안 좋은 이야기다 그럴 것 보니까 같아요. 그럴 문제가 것 같아요. 크죠. 네. 금액만 놓고 따져도 크다. 상당히 예. 네. 이러면은 뭐 100억대 막 네, 그러겠는데요. 그러니까요. 전체 총추산액 100억이라는 얘기 썰이 제가 봐도 얼추 맞는 얘기 같은데 상당히 큰 일입니다. 뭐 외국 같은 경우에는 100억 사기라고 하면은 금융 사기 쪽으로 간다 그러면은 진짜 못 나와요. 완전 못 나와요. 경제사범 네, 막 이렇게 나와야지.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경제사범에 대한 그 형량이 그렇게 외국에 비해 센 건 아닌데 만약에 외국인데 그러니까 경제사범이다. 우리나라가 보면은 엉뚱한 게 되게 약해요. 네. 그죠? 이게 그런 말이 많아요. 맞아요. 네. 네. 뭔가 성인물 제작 막 이런 것도 그렇고 이상해. 네, 조금. 경제사범에 대한 특히나 네. 주식시장에서 만약에 네. 주가 조작을 한다라고 했을 때 이게 외국에서는 왜 형량이 맞아. 높냐면 맞아. 그걸로 피해보는 인생이 그, 날아가는 투자자분들 소액 투자자분들 진짜 돈은 그렇게 많지 않은데 투자를 하시는 분들에 대한 그쵸. 피해액이 너무 커지다 보니까 선한 이분들을 피해, 보호하기 선의의 위해서 피해자가 너무 많잖아요. 이분들을 진짜. 보호하기 위해서 형량이 어마무시합니다. 막 몇백 년 때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진짜 뭐 보험 사기범이나 비슷한 거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이거 형량이 높여질 필요가 있어요. 우리나라 사실 좀 과해요. 도박. 허무하다 뭐, 좀. 댓글 올라오신 거 보니까 결혼 준비하시면서 나 쓰대만 했더니 근데 630만 원인가요? 어떤 여자분이 지인이셨나 봐요. 예. 신뢰도가 있으니까. 네. 정우야 뭐 나 이거 결혼해야 될 돈이야 결혼 자금이야 좀 이거 갚아줄 수 없겠니라고. 이게 어떡해. 피해를 보신 입장에서 사정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이런 분들이 생기면 안 개인적으로 되는 건데. 이렇게 해버리니까. 와. 진짜 나쁜 짓 한 거예요 진짜. 아무튼. 개인적으로 네. 630. 그래서 친한 사이끼로 친한 사이일수록 금전적인 관계는 형성하지 않는 게 좋다라고 하는 게 어른들의 말씀입니다. 근데 그냥 그런 관계를 오랜 지인이어도 그냥 다 돈으로 받대는 거잖아요. 이게. 그렇죠. 와. 이용해 먹은 진짜. 거지. 사람에 대해서 참. 사람이 제일 나쁘다는 표현을 다시 한번 쓰겠습니다. 네. 이제 밝은 거. 밝은 거 갈까요? 너무 무겁게만 갔는데 지금 왜냐하면 요즘에 예. BTS가 예. 좀 월드스타가 된 지 꽤 됐잖아요. 좀 적응을 하고 있고 있었는데 독보적이야 진짜. 예, 최근에 빌보드 싱글 차트 4주 연속 1위 네. 버터가 두 번째 영문 곡이죠. BTS의 다이너마이트에 이어서 두 번째 영문. 저 아직 안 들어봤는데. 아 그래요? 진짜요? 이제 아미한테 완전 푹. 근데 제가 자료 조사하면서 되게 놀랐던 게 여기서 네. 또 나이가 나올 것 같긴 한데 네. 이게 그룹으로서 네. 4주 연속 1위 빌보드 싱글 차트에서 4주 연속 1위를 한 그 케이스가 네. 1998년도에 98년도 누구지? 에어로스미스라는 락그룹이 있습니다. 전설적인 락그룹이. 그거 영화 뭐지? 아마겟돈. 예. 아마겟돈의 그 여주인공이었죠. 리브 타일러. 이뻐. 리브 타일러의 아버지 맞아요. 스티브 타일러가 메인 보컬로 있는 에어로스미스. 따라라라라라. 그게 더 화제가 됐던 게 예. 아마겟돈의 딸인 리브 타일러가 여주인공으로 출연을 했는데 이때 OST를 OST를 아버지가 그 메인 보컬로 있는 에어로스미스가 그때 아빠 불렀어요. 찾은 거 아니에요? 네. 그죠? 그렇게 알고 있는데 락커들은 장난 아니야. 자유로워. 그러면은 그 이후에 단체 그러니까 팀 그룹으로 최초의 오래요. 이때 당시에 그 아마겟돈 주제가로 쓰였던 이 노래가 우리나라에서도 되게 유명하게 인기를 많이 끌었던 그쵸, 노래인데 그쵸. 브루스 I don't wanna 윌리스 miss a 아저씨라고. thing이라고. 네. 이 노래 이후로 처음이래요. 나 깜짝 놀랐어. 진짜. 역사가 아니 와. 생각보다 솔로 분들이 거의 다 항상 네. 1위를 그렇죠, 하는구나. 진짜 깜짝 놀랐어요. 나 이거는. 하긴 우리나라도 막 요새 그룹이 뭐 있나요? 있나? 많죠. 저희는 근데, 이제 보이 그룹이 많죠. 근데 그래요?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영미권에서 빌보드 차트를 왔다 갔다 했던 영미권 그치, 혹은 엑소도 글로벌 있고. 시장에서도 꽤 많은 그룹들이 오고 갔어요. 왜냐면 에어로스미스가 마지막이니까. 에어로스미스하고 진짜. BTS 사이에 얼마나 많은 그룹들이 있겠어. 나 생각만 나는 것도 뭐 백스트리트 보이스라든지 뭐 이런 NSYNC 뭐 이런 98년도면은 그룹들도 있었잖아요. 98년도에 태어난 사람이면 지금 24살이다. 그러니까 이게 되게 미국에도 되게 유명한 보이그룹들이 많았거든요. 뭐
1위가 쉽지 않나 봐요. 솔로 가수들이 뭔가 좀 그런가 봐요. 전유이었던. 네. 그러니까 그런가 봐요. 이게 그런 쟁쟁한 그룹들조차도 싱글 차트에서 4주 연속 1위를 못 해봤는데 BTS 버터가 지금 4주 연속 1위를 했어. 와 에어로스미스 대단한 요새 것 같아요. 모를 진짜. 텐데. 나 진짜 사람들. 깜짝 놀랐어요. 근데 이거 또 아시아로 치니까 최초. 네. 아시아로 치니까 아니에요. 아시아로 치면은 그 1963년으로 가던데. 일본의 진짜요? 예, 사가모토 규? 그 노래 제목이 스키야시래요. 무슨 뜻인지 모르니까 일본어 모르니까. 스키야키 먹고 싶다. 그 스키야키가 3주 아, 연속 그거야? 1위를 했대요. 근데 스키야키. 4주 연속 1위는 이제 아시아 최초로 또 BTS가 한 거고. 그룹으로는 21세기 최초라고 합니다. 뭐 아시죠? 그룹으로는 우와. 또 그렇게 가고. 네. 오 왜냐면 21세기. 98년 이후에 처음이니까. 이게 근데 이제 한국어 대신에 이제 영어 곡으로 한 그렇죠, 것도 컸고 그렇죠. 맞아요. 네, 싱글로 앨범을 냈던 그러니까 것도 이게 컸고. 느껴지는 게 있다니까요. 영어 공부를 해야 된다. 아, 아니 근데 왜냐면은 전 세계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뭔가 호응을 아니 얻기 이게 위해서는 있잖아요. 유튜버 할 때도 보면은 영어를 자막 달아 놓으면 조회수가 확실히 다르대요. 아 그럴 수도 아, 있죠. 그럴 수 있지. 예, 왜냐면 언어가 되니까. 네, 이게 진짜. 더 놀라운 게 그 요 4주 차 차트 집계 기간 11일부터 17일간 네. 그 음원 다운로드 수가 11만 1,400건이래요. 2위 곡하고 무려 이게- 11배 차이라고 이게 합니다. 금액으로 한 사람 역시 수혜 빨라. 이게 얼마야? 이거 아마 그리고 유튜브 조회수도 아마 기록 세웠을 거예요. 네, 아 네. 네, 진짜요? 엄청나게 그 막 억뷰 이렇게 돼요 얘도. 영상 올리자마자 말도 안 되게 이제 올라가니까. 아, 우리나라 강남 스타일 이후에 BTS네. 그래서 야. 진짜 압도적인 수치라고 하는데 근데 이게 대단한 것 같아요. 가장 대단하다. 이제 또 좋게 보자면 어쨌든 한국 그룹이 길을 서줬다는 느낌이 강하고 이제 실제로 이제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라고 이제 같은 소속사 후배 보이 그룹인데 빌보드 K-팝 차트에도 많이 올라오고 요즘에 진짜요? 트와이스도 지금 빌보드에 맞아. 맞아. 트와이스 네. 요새 뭐 불핑도 잘 나가잖아요. 불핑이야 또. 워낙에 진짜 네, 탄탄하니까. 뭔가 K-팝 그런 그룹 걸그룹 보이그룹이 좀 이제 맞아요. 길이 터졌다는 느낌이. 우리 태민이가 군대를 갔어요. 샤이니. 네. 저도 샤이니 좋아하는데 샤이니. 아니 우리 태민이가. 갔어요? 아니 근데 그거 좀 충격적인 게 뭐냐면 제 기억에 이제 샤이니의 그 태민이 제일 막내였잖아요. 맞아요. 군대를 갔어. 그때 당시 16살이었던 되게 그러니까. 어렸어요. 그쵸? 15, 16살 누난 이랬는데. 예쁘다고 네. 외치던 네. 태민이가. 그때 10대였죠. 중학생인가 그랬죠. 그러더니 93년생. 그러더니 요번에 낸 곡은 동콜미를 외치더니 누나랑 손절하고 갔어요. 네. 네. 이 BTS 버터 얘기를 잠깐 다시 하면 의미가 크다는 게 뭐냐면은 영문곡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쵸. 지금까지 우리나라 K-팝 그 스타들이 빌보드 진짜. 차트에 진입할 때 거의 대부분 한글로 된 우리나라 곡이었거든요. 그리고 약간 예전에는 이제 진짜 한국적인 거를 어필해야 세계 시장에 통한다라는 생각들을 갖고 있었는데 이게 언젠가부터 바뀌었어요. 글로벌 아니? 시장에는 글로벌한 그렇죠. 아, 근데 그거 확실히- 자체 말이 안 되죠. 당연히 영어로 해야지. 그치. 근데 말이 안 확실히 되지. 파급력이 그리고 파급력이 다르니까 언어적 BTS 파급력이 다르죠. 분들이 영어 실력이 엄청나주셨던데요. 사실 이게 언어적 파급력이 당연히 다르죠. 이거는 음악이라는 것 자체는 맞아, 그러다 맞아. 보니까 두 번째 영문곡인데 다이너마이트에 이어서 아까도 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그 의미가 상당히 큽니다. 영문으로 해야죠. 영문으로 낼 때마다 빵빵 터지는구나. 그렇죠. 대단하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더 큰 의미가 빨리 있고 한 살이라도 젊을 네. 때 군대 가기 전에 빵빵빵빵. 그리고 음악은 또 이제 이미 벌 만큼 벌었잖아요. 아 그런가? 음악은 이제 그 언어가 막 그렇게 많이 맞아요. 중요한 건 아니지만 음. 어쨌든 그래도 가사도 중요하니까. 네, 파급력 자체가 언어적 파급력을 고려 안 할 수가 없어요. 진짜. 왜냐하면 예술적인 부분에 있어서 문학 작품이라든지 하긴, 음악이라든지 진짜. 음악은 멜로디가 있으면 그나마 이제 좀 괜찮은데 그러니까요. 이게 한국적인 게 좋죠. 당연히 한국적인 걸 지켜나가야 되는 거는 뭐 이게 국수주의가 아니라 그러니까 전통적인 부분을 유지하는 건 좋은데 사실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세계적으로 맞아요. 통용되는 언어를 사용하는 게 그 파급력을 갖추기 그리고 훨씬 더 뭔가 용이한 거죠. 번역하는 그 맞아요. 번안본하고 원본하고 다르잖아요. 원문하고 다른 것 같아. 네, 느낌이. 그러다 보니까 그 뮤지컬 때도 그렇잖아요. 외국 거 들여와가지고 번안본으로 듣는 거하고 오리지널 팀이 와서 듣는 거. 맞아요. 그리고 이게 이제는 세계 시장에서 이만큼 4주 연속 1위를 할 수 있다라는 원동력 자체가 BTS가 외국인들이 보기에 그냥 생소한 아시아인이 영어를 가지고 노래를 한다가 아니라 그쵸. 이미 이 사람들은 아시아인의 범주를 넘어서서 이제 글로벌한 스타다라는 진짜. 인식에서 소비자들이 이제
접하고 팬들이 근데 접하고 있기 확실히 때문에. 한류가 그래서. 뭔가 좀 탄탄해지고 고급져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단발성이 아니라 예, 예. 이제는 한류라고 칭하기보다는 이제 우리나라 조금, 스타들이 그 요번에 구찌가 옷 열었잖아요. 장난 아니래요. 귀걸이가 1억이래요. 아니 근데 요즘에 그것도 그런데 요즘에 저희 네. 나라는 특히 그런 명품에 대한 우리, 예. 게 니즈가 우리나라에 강해가지고 그게 되게 신기한 게 우리나라는 그 새로운 거에 대한 그 접하는 게 거부감이 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전 세계 시장에서 어떤 음. 분야를 막론하고 그쵸. 일본 시장이 그랬거든요. 아. 되게 새로운 것에 대한 그 일본이 좀 접하는 재밌었는데 게. 옛날에 그죠. 그쵸. 창업 아이템 찾으러 가고 막. 맞아요. 응, 네. 응. 그래서 아시아권에 진출할 때도 세계 시장에서 일본을 먼저 제일 교두보로 삼았었는데 이게 바뀌었어요. 언젠가부터. 우리나라가 제일 먼저.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말씀하신 것처럼 새로운 거에 대해서 접하는 게 빠르고 오히려 새로운 걸 생산해 나가는 수준이 그것도 있는 것 되다 같아요. 보니까 소비를 많이 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사람들 솔직히 과시하는 것도 많이 좋아하는 편이기도 하고 그죠. 소비하는 것도 좋아하는 편이기도 하고 먹는 것도 좋아하고. 네. 근데 그 트렌드의 변화가 소비 음. 트렌드의 변화가 우리나라가 제일 민감하다고 해요. 네, 전 세계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이제 모든 브랜드들이 새로운 소비 트렌드를 분석을 하고 예측을 하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할 때 우리나라 시장의 그 변화를 많이들 참고를 한다고 저는 합니다. 좀 장점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일본이 좀 아쉬운 게 내수 경제가 그냥 딱 멈춰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이 든 느낌이에요. 뭔가. 이게 네. 내수 경제뿐만 아니라 일본 전반 사회적으로 멈춰진 느낌이라 그냥 지금 흥미가 네, 없어요. 일본 다들 젊은 내부에서도 사람들. 그걸 문제점으로 제일 그래서 큰 문제로 요새 생각하고 있는데 그 뭔가 이제 그 재팬 그 애니메이션 그거는 되게 뜨긴 했잖아요. 귀멸의 칼날. 그거 빼고는 다른 작품들이 너무 암울해.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사회 전체적으로 일본은 좀 버블 경제 이후로 멈췄다라고 조금 해요. 아쉽죠. 그래서 지금 도쿄 올림픽에 목숨을 걸고 있는데 그것도 좀 아쉽지. 우리나라는 그 인터넷이 발달이 돼 있고 그걸 네. 바탕으로 맞아요. 커뮤니티라든지 맞아요. 뭐 이런 게 잘 돼 있으니까 맞아요. 어떤 물건이라든지 새로운 뭔가 당근. 플랫폼이라든지 이런 게 엄청 빠른 것 같아요. 이게 우리나라가 사실 국토가 좁고 산간지대가 많아서 평야지대가 적어가지고 되게 단점이었거든요. 사실 역사적으로 전통적으로 우리나라는 그게 되게 단점이었는데 이게 오히려 그러다 보니까 그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네. 인터넷 기술력이 발달을 했죠. 세계 어느 나라보다 발달했습니다. 성격도 급하니까. 급해 진짜. 그 무선 인터넷의 보급률 자체도 우리나라를 따라갈 수 있는 나라가 없다라고 와. 해요. 진짜 외국 나가면 지하철 타면 벽돌 되잖아. 근데 우리나라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산간지대가 많으니까 이걸 광케이블을 산 뚫어가지고 넣을 수는 없잖아 사실. 너무 그러다 좋아. 보니까 이게 더 발달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디지털 중심이 되면서 모든 전 세계 문화가 이게 네. 디지털 문화를 중심으로 그래도 해서 그 우리나라 변화가 우리가 시키면 되게 말은 좀 잘 듣는 편이에요. 마스크 쓰려니까 열심히 쓰는 편이고 그렇지 갑자기 않아요? 거기서 좀 그래도 저 말 좀 듣는 것 같아. 놀랬어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이게 왜 우리나라가 좀 경직돼 있다라는 생각들을 하고 살았었잖아요. 옛날에는 세계적으로 그런 얘기들이 있었잖아요. 표정들도 경직돼 있고. 근데 맞아. 이게 요즘 와서는 저는 좀 반대인 것 같아요. 즐기는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네, 서로. 탄력적이 된 것 같아요. 문화를 받아들이는 것들, 네. 뭐 기술적인 부분, 맞아요. 그리고 사람의 생각들도.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왜 교육에 대한 부분도 예전부터 그렇죠. 창의력 교육이 시급하다, 진짜.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잖아요. 근데 주입식 교육의 폐해. 생각보다 걱정했던 것보다 생각보다 지금은 괜찮아요. 맑아요. 좀 영혼들이. 사람들이 물론 창의력이 이제 됐다라고 좀 생각해요. 뭐 아까 그 유정호 씨나 뭐 그런 안 좋은 경우도 있겠지만 안 좋은 게 거의 없으니까 좀 이슈화되는 게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어서. 국뽕에 차오르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좀 괜찮아요. 아니 잠재력, 왜냐면 요새 그래도 저는 아이폰 하는데 아이폰하고 비교할 만한 게 삼성밖에 없잖아요. 솔직히 그것도 난 대단한 거 같아요. 사실 전 세계 2위라는 게 그러니까요. 대단한 아니 20-30년 전만 해도 없던 회사잖아요. 진짜 막 이게 그 해외에서는 근데 대단한. 그 브랜드 가치나 회사 규모로 봤을 때는 아직 네. 애플한테 삼성이 네, 안 되지만 네. 워낙에 시총 규모가 크니까 애플이. 그럼요. 그런데 그 핸드폰 그 대수
대수. 판매량 자체는 삼성이 더 네. 많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되게 우리나라가 물론 이제 되게 큰 고래 사이에는 있긴 한데 미국, 뭐 일본, 중국 막 그런 사이에 있긴 한데 되게 매력적인 돌고래 같아. 뭔가 이제는- 멋있어요. 조그매가지고. 네, 이거 표현 괜찮았다. 좀 그런 애가 된 것 같아. 이제는 쉽게 뭔가 막 침략도 막 할 수도 없고. 맞아요. 자꾸 그래가지고 한복도 뺏어가려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뭐 대한민국 화이팅. 네, 화이팅, 화이팅. 그리고 다음 넘어가자면 네. 아니 어젠가 갑자기 천둥 치고 비 엄청 왔잖아요. 맞아요. 저 깜짝 놀랐어요. 요즘 장난 아니죠. 아니, 국지성 폭우 막. 네, 지난달만 하더라도 저희가 이제 회사 이슈가 있었는데 음. 야외 촬영이 있어가지고 맞아요. 왜요, 그때부터 왜요? 그랬었네. 생각해보니까. 5월 초에 촬영 일정을 잡았다가 해가 쨍쨍하잖아요. 보통 우리나라 5월이면. 아니 2, 3일마다 한 번씩 간격으로 날씨가 바뀌는 맞아요. 거예요. 요번에 그랬어. 그래서 우리가 비도 계속 오고. 네, 맞아, 3주가 미뤄졌던 기억이 있는데 촬영이 그 와중에 이제 뭐 어제도 갑자기 천둥 번개 동반해서 그쵸. 우박 내리는 것도 있었대요. 네. 오늘도 우박 올지도 모른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지금 4월, 5월, 뭐 6월 이때 이렇게 비가 그러게요. 온 역사가 이상하죠. 많이 없었대요. 네. 그래서 지금 뭐 진짜 이상 기후죠. 진짜. 예, 이상 기후로 네. 지금 에그플레이션 뭐 나오고 채소랑 네. 달걀값 저도 이제 자취하는데 달걀 진짜 7,000원 막 이러는 거예요. 네. 10,000원. 아 정말요? 네, 10,000원이에요. 진짜요? 네, 10,000원이에요. 얼마에 장볼 때 하긴 그랬구나. 네, 10,000원. 저도 최근에 살 때 막 7,000 얼마. 그러고 이러는- 나니까요. 유기농이 싼 거 같아 또. 요즘 이상하게 아니 근데 그 알 숫자가 작잖아요. 맞아. 그쵸. 너무 비싼 거예요. 그렇게 치면은. 그치. 그러니까 그것도 그래. 30개 계란, 30개 한 판 네. 기준에서 맞아. 아무리 싸도 7,000원? 네. 그죠. 진짜 그래요. 그래서 진짜 것 같아요. 비싸요. 네. 네. 옛날에 3,000원 이러지 않았어요? 네, 너무 저는 옛날이 아니에요? 제 기억에는 2,800원 아니에요. 그렇게 아니 옛날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그죠. 네, 맞아요. 이거 장을 안 보셔서 그래요. 아니 그래가지고 심지어는 제가 막 메추리알보다 싸 막 이랬단 말이에요. 제가. 맞아요. 계란 한 판에 2,800원일 때도 있었어요. 물론 그랬는데 옛날엔 더 쌌겠지만. 이제 와. 진짜 많이 올랐어. 그래서 그러고 감동란이 싸더라니까 그러고 나니까. 진짜로.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겠다. 가지고 지금 날씨가 왜 이런지 모르겠고. 맞아요. 네. 왜 이런지. 요즘 뭐 지구 온난화 뭐 기상이변 이런 온난화, 얘기들 많이 온난화. 하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어그리플레이션 얘기가 나왔는데 이게 이제 농업을 뜻하는 용어 이제 어리컬처하고 그 물가 상승을 뜻하는 인플레이션이 합쳐진 합성어라고 하는데 이게 보통 물가 상승에 대한 부분의 지수는 이제 엔겔 지수라고 소비재들 이제 기본적 소비재들이 오르면 이제 물가 상승의 원인이 된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지수가 있었는데 이번에 처음 조사하면서 저도 처음 알았는데 이게 이 정도까지 이슈가 될 정도면은 심각한 상황인 거죠. 사실 최근에 몇 달 전이었나요? 그 아까 샤이니 네. 샤이니 키군이 본인 집이었나? 거기서 텃밭에 파. 파기를 때 파테크 얘기가 나왔어요. 맞아요. 뭔 소리 하는 거냐 했는데 키워. 이게 이번에 조사를 할 때 보니까 지난 2월 달에요. 국내 기준에서 파 1kg당 가격이 작년 동일 기간 대비해서 238.7%가 올랐대요. 그니까요. 지금 200이요? 네. 아니 20% 왜냐면 아니고 230%. 달걀도 아까 네. 뭐 2,000원 드립했는데 지금 7,000원, 8,000원 하면은 300% 넘게 올린 거예요. 주식 살 게 그래서 아니네. 그때 당시에 그래서 그 영상에 예. 문자에 파테크 얘기가 왜 나왔나 했더니 진짜 이 얘기더라고요. 파 230. 너무 비싸니까. 네. 갑자기 그렇게 너무 올랐으니까. 농작물이 다 올랐어요.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파팔 걸. 파 신고 팔팔 걸. 그래서 수익률. 이게 팥뿐만 아니라 각종 농작물에 있어서 가격이 너무 상승하고 있다고 그런 합니다. 거 같아요. 이게 진짜. 뭐 기상이유로 따지면 뭐 미국 쪽에 작년 겨울인가요? 한파 말도 안 되는 한파가 왔었던 것도 그렇고 세상에. 그니까요. 비도 말도 안 되게 오고 이게 왜 그러냐면은 진짜 저희 서민 경제 진짜 밀접하잖아요. 네, 저도 네. 이제 장을 보잖아요. 장을 보면은 뭐 마트에서 이거 반찬거리든지 뭐 이것저것 사고 네. 하면은 이제 체감이 바로바로 된단 말이에요. 맞아요. 결제할 때마다 보통 뭐 10,000원, 20,000원 사면은 뭐 어느 정도의 구성을 이렇게 사는데 그렇죠. 달걀이라는 것 자체가 7,000원, 8,000원 정도 예산을 딱딱 먹어버리니까
굉장히 당황스러워요. 왜 가격이 그게 훅 오르거든요. 어떻게 보면 기본이었는데. 네, 그죠? 기본. 그죠?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기본인 측면에서 야 계란 후라이가 달걀 계란밥이 원래 이제 기본이고 값싸고 많이 들어있고 하니까 맞다. 자취생들 때우기도 좋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달걀이 무슨 라면에 이제 계란도 못 넣겠어요. 그 완전 영양소라는 계란이 이게 배신을 하는 거지. 이제. 사실 그러니까. 이게 뭐 어느 분들은 농작물의 가격이 올라봤자 뭐 얼마나 오르겠냐 이게 무슨 세계 경제 와, 237. 인플레이션에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겠냐라고 하시는데 전 세계 60억 인구가 소비하는 밀 있잖아요. 예. 밀량이 어마무시하죠. 이게 그리고 밀이라는 게 거의 대부분의 밀. 완전 식품에 거의 대부분 다 들어갑니다. 그리고 식품을 조리하는 데 있어서 팜유라고 하잖아요. 네. 그 기름, 식용유 종류 비슷한 맞아요. 그- 현미 식용유도 예, 있고 막 이런 거 있죠. 밀하고 팜유의 가격에 따라서 전 세계 그 식료품의 가격의 변동이 되게 커지거든요. 근데 이게 기후 변화로 해서 농작물이 그 수확량이 급감했던 게 거의 대부분 밀 그리고 팜유에 영향을 끼치면서 그게 어마어마하게 이제 작용을 했고 실제로 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집에서 음식을 해 먹는 경우들이 그렇죠. 많아지면서 예. 그게 좀 더 소비량이 늘었대요. 근데 생산량은 급감했는데 소비량이 늘고 그쵸. 그 상황에서 몇몇 개 국가들이 그 식량 자급률이 네. 그러니까 국내에서 생산한 그 농작물을 국내에서 자급자족하는 이 자급률이 떨어지는 나라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수 보통은 있지. 이제 날씨가 너무 덥거나 너무 추운 나라들, 음. 대표적으로 러시아가 있는데 최근에 이제 기사 나왔는데 큰일 났겠네요. 네. 수출 제한을 걸었대요. 오. 자국에서 생산하는 농작물에 대한 수출을 제한시킨 거죠. 아. 그러니까 이게 수확량도 전 세계적으로 수확량이 떨어졌는데 수출하는 나라들의 국가에서 수출량을 제한해 버리니까 이게 수입하는 양들이 적어졌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수입하는 그렇죠. 국가들은 그러다 보니까 농작물의 그 가격대가 더 상승하게 되는. 그래서 지금 어그리플레이션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글쎄요 이게 우리나라는 지금 그 농작물 그러니까 자급률이 약 30%대에서 왔다 갔다 해서 크게 문제는 안 되고 그리고 미리 이제 정부에서 구입을 해가지고 창고에 그 굴량미. 세이브 시켜놓는 것들이 아직까지는 괜찮다라고 하는데 이게 아니, 우리나라도 이게 문제가 안 된 게 아니고 이게 문제가 되고 있다니까요. 문제가 되고 있어요. 저희 이미 너무 비싸요. 왜냐면 이게 우리나라도 그 품목이 법적으로 그 정해져 있대요. 쌀하고 몇 개의 품목에만 국한되어 있다 보니까 이게 결과적으로는 우리나라도 감당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심각하다. 지금 이미 그 이미. 라면을 비롯해서 이제 완전 식품들 제조 회사에서 네, 단가를 올리고 있다라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고민을 하고 있대요. 어쩔 수 없이 생산 단가. 왜냐하면 소비의 그렇죠. 재료값이 네, 오르는데. 재료값이 워낙 많이 올랐으니까. 아니 근데 이게 웃긴 게 뭐냐면 어쨌든 뭐 가격 잡아야 되잖아요. 네. 이게 잡힐 수도 있는 거. 근데 이제 뭐 예를 들면 라면을 가격을 올려요. 올리면은 이제 나중에 뭐 다른 게 단가가 잡혀요. 그러면은 그렇다고 라면 가격을 다시 내리진 않잖아요. 올리면 오리지 내리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맞아, 그건 맞아. 핑계가 좋은 거예요. 완전 좋은 그렇지. 핑계죠. 물론 제작 단가 요즘에 지금 뭐 이런 재료들이 너무 올라서 단가를 올려야겠다. 그건 그래. 진짜. 아씨 그럴 수도 있겠다 싶은데 나중에 이제 예를 들면 그런 준비물이 단가가 이제 가격이 잡혔을 때 라면의 가격이 다시 떨구진 않아요. 맞아. 그러니까 이게 그건 맞아. 계속 물가는 상승할 수밖에 없다는 게 이런 맞아. 좋은 핑계거리가 있어버리면 네, 이게 그래서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이게 곡물 가격 상승이 물가 상승에 큰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걸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기업 입장에서는 이윤이 남는 구조가 됐는데 굳이 그 농물 가격이 떨어졌다 그래서 재료값이 떨어졌다 그래서 소비자가를 낮출 이유는 없죠, 사실은. 근데 진짜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고 요즘에 음. 환경 문제가 보통이 아니긴 한 것 같아요. 이게 사실 보면 왜 코로나 초반에 기억하세요? 왜요? 그 동남아시아 쪽에서는 원숭이들이 뛰어놀고 파리 맞아요. 자유를 생강에서는 뭐지 그 수질이 개선이 되고 완전 깨끗해지고 공기도 깨끗해지고 다 이제 사람들이 아. 안 움직이니까. 사람들이 안 움직이니까 야 그랬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게 한때 코로나 초기에는 그 얘기도 있었죠. 이제 자연이 인간을 향한 외침이었다. 약간 이런 얘기도 하셨던 분들도 있는데 글쎄요 이게 자연 재해나 이제 환경 오염에 대한 부분 그래서 요즘 이제 탄소 중립 정책에 대한 그렇죠. 이슈도 있는데 확실히 사실 환경 오염 이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와닿진 않잖아요 우리들이 생활을 하면서 근데 이게 이런 걸 따져 보면은 환경 오염 기후 변화 이런 것들이 네. 연관이 우리, 돼 있네요. 우리 뭐
삶에 생각보다 많이 밀접해 있다는 거는 그리고 좀 생각을 요즘에 해봐야 될것 같아요. 넷플릭스나 이런 거 다큐 상위에 랭킹되는 것도 환경 문제 네네네. 관련이잖아요. 뭐 시스피러시라든지 뭐 우리의 지구 막 이런 거 보면은 진짜 민감한 문제긴 해요. 관심도가 높아지긴 했어요. 네. 이게 뭐 북극곰이 살 곳을 잃었다, 아니면 바다 생물들이 오염 때문에 죽어가고 있다, 그렇죠. 쓰레기 섬이 생겼다, 이런 것들 기사로 읽어도 그런 거보다 걱정이다라고 하는데 이게 그쵸. 실질적으로 우리 삶에 영향을 끼칠까? 라는 이 측면에 있어서는 사실은 와닿진 않잖아요. 근데 생각 이상으로 벌써 이미 와닿고 있다라는 거를 좀 사람들도 이제 우리들도 인지를 할 필요가 있을 것 왜냐면 같아요. 진짜 깜짝깜짝 놀라는 게 저는 이게 마스크 쓴 게 이제 얼마 안 된 거잖아요, 우리는. 근데 우리 애기는 태어날 때부터 마스크를 맞아요. 썼던 거야. 와. 제 조카. 소름이다. 그러니까 그거를 당연하게 생각해. 맞아요. 외출할 때만. 어떡해. 얘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서 마스크를 벗고 싶다 그러는데 얘는 그게 내버서 이렇게 되는 거죠. 밖으로 나가자 그럼 마스크부터 네. 찾더라고. 와. 신기했어. 그 교육이 돼 있겠네요. 예, 어린이집에서도 그렇고 이거를 마스크 착용하는 거를 가르치더라고요. 생각도 못 했는데 네. 엄청 진짜 이거는. 충격적이다. 근데 그게 어느 영향이 있냐면요. 아이들도 그렇고 그 장애우 분들이 이게 입 모양을 못 보다 보니까 맞아요. 이게 와. 그게 발달이 안 된대요. 음. 그래서 말이 늦어요. 지금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그러겠다. 네. 이게 약간 나비 효과 같은 느낌이잖아요. 어. 사실 어. 코로나뿐만 아니라 어쨌든 이건 우리는 이제 그렇죠. 황사 때문에라도 예. 많이 썼었는데 예. 이게 어릴 때부터 그렇게 돼서 예. 언어 발달도 늦어진다. 그리고 외부 이것까지 오는 활동도 거니까. 안 하잖아요. 외부 활동을 안 하다 보니까 이게 대근육이 발달이 돼야지 언어가 발달되고 다 발달이 된대요. 뇌도 그 다 늦어요. 지금 야, 전반적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로 이거 돼요. 만약에 한 5년 10년 이후에 통계 수치 내보면은 이게 유의미한 변화를 확인할 수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는 역사책에 나올 거야 아마. 그러니까 이게 환경오염에 대한 부분이 사실 사람들이 인지하고 있는 것보다 되게 그쵸.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쵸. 그리고 대박이네요. 우리 생활에 너무 밀접한. 아니 가뜩이나 우리나라 되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네네. 되게 똑똑하잖아요. 우리나라가 사실상 그러다 보니까 출산율도 낮아지고 뭐 환경 문제도 문제가 되고 그리고 생활비까지 올라가 그러면은 그리고 기업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환경오염 네. 문제에 대해서 더 그쵸 네, 이제는 민감하실 텐데 예. 탄소 규제 그럼요 탄소 이제 규제 지속 때문에. 가능성으로 네네. 가야 되니까 그래서 네. 이게 만약에 이거를 이제 규정을 못 지키는 기업이 발생한다라고 하면 대출 규제가 생기고 굉장히 네. 힘들죠. 네, 예. 수출 제한이 생기고 이런 상황이 그럼요. 발생하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환경오염에 대해서 조금 더 좀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는 확실히 있을 온 것 것 같아요.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는. 그냥 맨 처음에는 스타벅스에서 종이 그 스트로우 하는 것도 이게 불편하다. 불편하다 했는데. 죽된다 막 그랬는데 이제는 뭐 일상 해야 되는구나 막 싶고 예. 그런 말 있잖아요. 그 자연환경은 네. 우리가 그 후손들에게서 잠깐 빌려온 거라는 얘기들이 있잖아요. 그렇긴 한 것 같아요. 우리들의 진짜. 아이들이 자랐을 때 예. 지금보다 더 나은 환경에서 아이들은 자랄 수 있지 않을까 기술 발달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진짜 저는 막 아이들도 그렇고 별로 관심이 없는 애였거든요. 그랬는데 조카 보면서 느껴요. 내가 이게 하나하나가 그게 흐름이 이어지는구나 후손한테. 예. 사람이 삶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 기술 발달이 과연 편리한 삶을 그렇죠, 영위해주는 진짜. 요소가 될까라고 했을 때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기술 발달이나 뭐 이런 것들도 중요한 문제긴 한데 그렇죠. 자연환경을 얼마나 깨끗하게 보존시키느냐가 그렇죠. 예.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네. 진짜. 보통 진짜 뭔가 저 헬레나 말한 게 좀 엄청 크게 와닿는 게 뭐 예를 들면은 분리수거 같은 것도 네. 분리수거 왜 해야 돼 하면은 분리수거를 해야 합니다. 뭐 이런 그렇죠. 그냥 근데 진짜 왜 해야 되는 거를 본인이 진짜 뭔가 저렇게 그쵸. 느끼다 보면은 예. 체감을 하는 체감을 거죠. 하고 맞아요. 하다 보면은 진짜 솔직히 어려운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그런 게 습관화가 진짜 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왜 해야 되는지 정확히 뭔가 맞아요. 느끼고. 그런 거. 그래서 미국에서는 요즘에 채식주의자가 많이 늘었대요. 그게 뭐 탄소 배출량이 뭐 육류에서 발생한다고 건강도 그것보다도 그게 코로나가 이게 육류 가공업체에서 많이 발생했대요. 그게 이제 큰 소리 막 잡음이랑 공장 기계음이 있다 보니까 말을 하려면 서로가 막 이렇게 큰 소리로 하다 보니까 그게 침이나 분비물로 막 퍼졌대요. 그래가지고 비건이 많이 생긴다고. 와, 뭐 진짜 나비 효과가 네. 너무 다양하니까 이거는. 네. 네. 뭐 하나 뚝 띄어서 음. 생각해야 할 문제들은 아닌 것 같아요. 최근에 그러니까, 일들은. 진짜 그런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이번엔 자연환경 보존. 저도 요즘에 제가 새로 생긴 습관인데 물론 네. 페트병을 안 쓰는 게 가장 좋지만 이제 물 먹을 때 그 요즘에는 페트병에 인쇄도 많이 되잖아요. 네. 아 맞아요. 그거 저 이제 무조건 라벨. 떼는 네. 떼는 습관을 가졌어요. 이게 근데 습관은- 어떤 거 되게 안 떼지지 않아요? 아 그죠? 그런 거 붙어 있는 거 안 떼지긴 해요. 근데 이제 음. 이렇게 잘 떼지는 것도 있는데 맞아. 항상 이제 습관이 되니까 엄청 뭐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 1차 쓰레기 분리수거율은 97%인가요? 진짜 좋대요. 진짜 좋대요. 근데 어. 2차 분리수거라는 게 뭐냐면 그런 라벨지를 떼어낸다거나 아. 실질적으로 2차 분리수거 때 얘를 재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거를 이제 2차 분리수거율로 보는데 그게 이게- 떨어지는구나. 이게 한 60, 50 이렇게 확 떨어진대요. 아쉽다. 네. 그래서 이게 요즘 들어서 나오는 게 라벨지 없애는 거. 맞아요. 그래서 무라벨 네, 좋더라. 무라벨로 그죠? 이제 응. 네. 더 심플하고 훨씬 훨씬 그죠? 좋거든요. 더 예, 네. 그게 그리고 더 나은 것 같아요. 뚜껑에 색을 입히는 것조차도 문제가 된대요. 아. 그래서 동일한 색깔. 그래서 그거 진로도 논란이 엄청 많았잖아요. 네, 진로도 맞아. 진로가 소주병 왜요? 소주병 색이 혼자 파란색 아. 계열이에요. 클래식 맞다 한다고. 맞다 네. 맞다. 근데 그게 약속이 돼 있대요. 아. 재활용 때문에. 왜냐면은 진로 병만 따로 그러네 모아서 해야 분리해야 되니까. 되네. 네. 그래서 이제 뭐 아. 고소를 한다 어쩐다 막 이런 논란이 많았었는데 아무튼 계속 연장선인 것 같아요. 환경 음. 때문에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소비자 입장에서는 불편할 수 있는데 그 소비자들이 우리잖아요. 그렇죠. 그 불편을 조금은 감수해야 음. 기업들도 바뀔 수 있는 거고 네. 사실 그래야 이제 환경 오염도 이제 조금은 그렇죠, 더 그렇죠. 감소시킬 수 있는 맞아요. 거니까 음. 그런 부분들은 너무 편해지려고 하지만 말고 불편함을 좀 감수하더라도 사실 그리고 불편한 게 아니잖아요. 사실 그 정도는. 네. 진로 같은 거는 네. 완전 디자인 이런 네. 면이라서.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좀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환경 오염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맞아요. 그렇게 마무리하고 네. 이제 좀 일단 저희가 생각했던 것 중에 또 이제 마지막이 이제 그 최 실장님이 가장 좋아할 만한 그 프로야구 LG가 지금 뭐 물론 아직 한참 남았어요. 아직 선물 키시면 당연히 안 되죠. 한참 남았는데 이런 적이 없었으니까. 그리고 일단 구성원들도 너무 좋고 뭔가 적기다라는 지금 개인적인 생각인데 개인적이 아니고 약간 여러 시각들 좀 이런 생각으로 모아지는 것도 같더라고요. 자,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네. 창단해죠. 1990년도에 처음 아버지를 따라서 도봉산을 올라갔다 내려오면서 아 예. 네, 밥을 먹으러 더덕구이를 먹으러 식당에 들어갔다가 맛있겠다. 그날 한국 시리즈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아. 94년도에요? 90년도 90년도에 MBC 청룡에서 LG 트윈스로 넘어간 창단 첫해 아. 그 화면을 보고 진짜 어렸을 때인데 생생히 기억해요. 그 조그만 TV 속에서 야구하는 모습이 역사적인 너무 날. 멋있었던 거예요. 그때 결승 갔던 거예요. 90년도에 90년도 우승, 우승했어요? 네. 94년도에도 우승하지 않았어요? 90년도 우승, 94년도에 우승, 아. 그리고 끝. 아. 그리고 이제 94년도에 우승을 하면서 그때 완전히 팬이 돼가지고 지금까지 약 30여 년 동안 팬인데 아. 골수 팬. 네, 골수 팬입니다. 94년도에 우승하고 지금까지도 우승이 없다. 없어요. 끝. 네. 근데 올해 진짜 적기 같은 느낌이 네.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LG 팬들이 기대감이 좀 26년 만에. 네, 이게 드라마가 야구 팬들이 아닌 분들도 대략 아시는 이유가 드라마 그 응답하라 1994였나요? 거기에 나왔었어요. 맞아요. 그 성동일 아저씨가 LG 코칭가로 나오셨죠. 그래서 그 이제 쌍방울 뭐. 네. 예. 그래서 거기에서도 이제 잠깐 그 에피소드가 소개됐었는데 94년 우승 이후에 구단주님께서 그 술을 담그셨고요. 롤렉스 시계를 우승하는 MVP한테 주겠다. 다음에 아, 우승하면 진짜요? 거기서 그리고 금도 있었다고 그랬는데 어쨌든 이제 구단 금고에 이제 사셨는데 그걸 아직까지도 보관하고 박제 있어요. 됐구나 박제. 94년 하석되겠다. 우승이니까 지금 2021년이니까 몇 년 지난 거지? 야 술이 완전히 진짜. 지금 발렌타인. 28년이죠. 28년. 왜냐면 제가 93년생인데 저 태어나는 그쵸? 저 한 살 때인가요, 그럼? 아 그렇죠. 저 한 살 때 뭐 LG가 우승했나 봐요. LG가 우승하고 지금까지 우승이 없고 그 금고를 그 와. 롤렉스를 28년간 개봉을 못 하고 있다는. 대단하다. 그래서 요즘 우리 팀 선수들 세레모니 있잖아요. 그 네, 네. 롤렉스 세레모니. 아 아 진짜요? 근데 저는 이게 진짜 좋은 게 뭐냐면 네. 지금 어쨌든 프로야구가 중반기도 아직 안 됐죠? 지금 거의 한 45% 됐나요? 지금 60 오늘 기준으로 LG가 65경기 했으니까 반절 정도 했네요. 반절전에 어느 정도. 근데 이제 요새 그 뭐 야구는 어때요? 뭐 사람들이 많이 봐요 어때요?
아, 많이 인기가 떨어졌어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인기가 많은 프로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인기가 좀 주춤했죠. 왜냐면 이런저런 일들이 있었으니까. 코로나도 있고. 최근에 관중은 이제 30% 입장까지 허가를 그러면은 했는데 뭐 떨어져서 이렇게 불안해요. 응원하는 거예요? 네, 한 칸씩 떨어졌어. 아쉽다. 네. 그리고 야구장 가면 이제 먹는 게 국룰인데 먹지 못하니까. 응원도 하고 치킨. 노래도 네. 부르고 하는데 그것도 못하고 야구판에 이제 뭐 그쵸. 불법적인 내용도 많았고. 부산 갈매기 막 부르고 막. 근데 아무튼 저는 지금 웃긴 게 뭐냐면 어쨌든 지금 프로야구가 반절 정도 간 상태에서 LG가 우승권이라는 뭔가 이런 등에 역사적이다. 많은 것들을 이고 있고 지금 어쨌든 1위예요 지금 현재. 현재 오늘 기준으로 현재 1위입니다. 근데 저희가 이걸 영상을 찍고 남기잖아요. 네. 근데 이거를 어쨌든 시간이 지났을 때 만약에 우승했어도 재밌겠죠? 우승을 못해. 만약에 그때 했네. 근데 만약에 우승을 또 못해. 그때 우승을 못하면 얼마나 웃길까? 얼마나 웃길까? 하겠죠 이번에는. 만약에 올해도 우승을 못한다. 제가 LG 팬이지만. 근데 진짜 이게 그래도 인기가 좀 떨어지긴 했어도 우승할지 안 할지 궁금해서 보는 사람도 있겠다. 만약에 그죠? 우승을 못한다라고 하면 향후 앞으로 20년 정도는 더 우승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야 근데 제가 지금 LG의 이제 구성 멤버를 좀 객관적으로 제가 좋아하는 팀은 아니지만 네네. 남의 팀이지만 어디 좋아하시는데요? 저는 기아 타이거즈 현재 12위에 있습니다. 기아. 네, 10개 팀 중 10위에 있는 팬이긴 한데 어쨌든 LG가 객관적으로 전력이 상당히 좋아요. 네, 요즘 잘해요. 네, 미래적으로도 젊은 친구들도 많고 SSG는 어때요? 그냥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어요. 용진이 형 기분 좋을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는데 어제 조금 그랬죠. LG하고 했는데 아무튼 지금 1, 2, 3, 4등까지 다 솔직히 우승을 노려볼 만도 한 아직까지는. 팀이긴 한데 이게 중요한 건 프로야구는 이제 많은 경기를 하기 때문에 이 전력이 진짜 중요한데 LG가 진짜 탄탄해서 올해 변수가 있다면 이제 올림픽 기간 중에 이제 시즌 브레이크가 된다는 거 이게 좀 변수긴 한데 모르겠어요. 바램은 제발 좀 우승을 했으면 좋겠다. 그렇죠. LG 이왕이면 우승에 관련된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일단은 지난 시즌을 끝으로 그 LG 심장이라고 불리셨던 박용택 전 선수가 단 한 번도 우승을 못 해보고 결국 은퇴를 했다. 은퇴. 마음 아프다. 그것도 있었고 그리고 LG 팬이라면 다 아는 LG 할아버지라고 이제 매번 잠실구장에 오셔서 응원하셨던 그분도 결국은 LG의 우승을 못 보시고 돌아가셨고 돌아가셨어. 박용택 전 선수가 이제 그분 장례식장에 참석을 했다라는 얘기까지 들었는데 스토브리그 같았고. 박용택 갑자기 눈물 나려 그런다. 박용택 전 선수가 아니죠. 그건 아니겠죠. 있어서 우승 못했던 건 아니겠죠. 왜 그래요? 왜 그래? 아니 왜냐면은 또 이게 뭐 근데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지금 현재 LG 감독이신 류재원 감독님이 94년도 LG 마지막 우승 멤버잖아요. 94년도에 신인 3인방이 있었어요. 김재현 지금 현재 해설위원 그리고 서영빈 지금 현재 KT 타격 코치로 가 계신가요? 그리고 LG 현 감독이신 류재원 감독님 세 분이 이제 그 LG 94년 신인 트리오라고 해서 신바람을 일으키고 우승까지 하셨고 그 이후에 현재 LG 1군 타격 코치인 이병규 코치가 이제 신인으로 이제 센세이션한 이제 신인으로 이제 입단을 했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박용택 선수가 그랬는데 94년도 두 분은 우승을 경험하지 못하셨습니다. 근데 우승은 진짜 운이 중요하고 법도 있어야 되니까 그런 거 같아. 자기 혼자 잘 한다고 우승을 뭐 하기는 쉽지 않아요. 뭔가 이렇게 신이 딱 점지해 주는 듯한. 그래서 만약에 유지영 감독님이 올해 우승을 한다라고 하면 선수로서 감독으로서 한 팀에서 우승을 경험하는 진짜 그분은 역사적인 분이 되는 우승을 시키시면 진짜 LG의 야구 역사에 약간 영구 결번을 추가시켜도 되지 않을까. LG 역사를 진짜 평생 같이 하실 분이 되는 거죠. 아니 한 번 정도는 해야 돼요. 전에 그 삼성대 LG 경기할 때 가가지고 자다 왔는데 몇 년 전에. 몇 년 전이면은 아마 주무실만 했어요. 아니, 왜냐면 계속 지더라고요. LG가 진짜 소위 말하는 진짜 속된 말로 처발릴 때였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치킨만 먹고 나왔어요. 한참 잘 나갔는데. 그러고서 치킨 다 떨어지니까 잤어 이게. 아무튼 이거 LG 이거 영상 올려놓고 그때 가서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그거 진짜 웃길 것 같아요. 왜냐면 재밌을 것 같아요. 제가 영상 좋아하는 이유가 이런 식으로 과거에 뭔가 남겨놨을 때 기록이 있으니까
다시 보면 엄청 웃기거든요. 그만 설레발 안 돼. 아무튼 안돼. 아이고. 올해는 해야 돼요. 안돼. 아 그리고- 그렇구나. 저는 요새 F1만 보고 있는데. F1을 보세요 요즘. 아니 저는 원래 F1을 좋아해요. 아, 물론 어려서부터 차는 모르는데 F1을 좋아해요. 잘생겼으니까. 편한 분이야. 아 이상하게 드라이버들이 잘생겼어요. 그럼요. 잘생겼지. 몸도 좋지. 그리고 똑똑하지. 영어도 잘해야 돼. 이게 몸값도 어마무시합니다. 어마무시하죠. 맞아요. 이게 F1 팀 같은 경우는 기업에서 이거를 뭘 수익을 보고자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쏟아 붓는 거예요. 진짜, 100% 진짜. 적자거든요. 저희 그래서 코로나 끝나면 그랑프리 좀 쫓아다니고 싶어요. 근데 여기 선수들도 몸이 좋은 이유가 F1 머신이 순간 속도가 300에서 350km, 360km 이러잖아요. 물리적인 체력이 네, 필요하구나. 물리적 체력이 필요해요. 그 차 안이 50도까지 올라간대요. 네, 그리고 코너링을 돌 때 중력이 한 3-4배를 받는다고 해요, 몸으로. 그러다 보니까 아 체력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합니다, 힘이. 메르세데스와 요즘에 레드불이 붙고 있죠. 이분 참 대단하신 분이에요. 아니 그래서 F1이 아무튼 그 그렇습니다. 리그가 있나요 지금? 아, 네, 있죠. 지금 그 하고 세계 있어요. 그랭프리가 계속. 이제 그 1년 동안 14번 네, 돌죠. 계속 저 돌아들. 지금 예전에 그 영암에서 아 맞아요, 저 그 맞아요. 거기서 알바 좀 많이 했었거든요. 아 진짜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F1이 불모지. 어쩔 수가 없어. 아 맞다. 우리 오늘 준비한 이슈들 다 끝나긴 했는데 네. 국뽕에 취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 자동차 브랜드 중에 우리나라 현대 럭셔리 브랜드 제네시스 얼마 전에 그 제네시스 제네시스. X라고 X요. 컨셉카가 발표가 됐습니다. 아 진짜요? 그러니까 이 디자인이 컨셉카는 양산차를 나오기 전에 이제 우리 브랜드가 이런 모습으로 가겠다라는 건데 멋있다. 전망으로는 90% 이상 제네시스. 양산차하고 비슷한 수준의 디자인으로 만들었다고 해요. X. 양산차가 뭐예요? 그러니까 실제 출시하는 차. 아. 그러니까 양산차를 만들기 전에 우리 브랜드의 방향성은 이렇다라고 보여주는 게 컨셉차, 컨셉카 이런데 컨셉카이긴 한데 제네시스 X가 이게 쿠페형이거든요. 그러니까 투도어예요. 문 두 짝짜리. 멋있다. 쿠페 모델은 보통 수익률이 떨어져서 안 만들어요. 쿠페형. 왜냐면 이거는 그래서 자동차 브랜드들은 쿠페형, 스포츠카 같은 경우는 투도. 기술력에 대한 부분 그리고 브랜드의 방향성을 보여주기 위한 거지 수익을 보려고 만드는 차는 아닌데 음. 우리나라 브랜드들은 쿠페형 차량이나 그 스포츠카를 안 진짜 만들었던 없네. 이유가 없죠. 네. 왜냐면은 오로지 수익성을 대중적인 아. 모델들만 이제 양산을 해왔으니까. 근데 쿠페형이 이제 제네시스가 투도어구나. 그 제네시스 예전에 이제 쿠페라고 있었죠. 맞아요. 차기작이라고 얘기는 나오고 있는데 아. 어쨌든 이제 이번에 X 그 모델을 발표를 했어요. 컨셉카를. 먼저 근데 것도 제네시스 괜찮았는데. 디자인이 응. 우리나라 차가 안 같습니다. 그죠. 왜냐면 이게 그 제네시스 이상엽 전무님이 벤틀리 그 수석 디자이너 출신이시거든요. 내가 좋아하는 와. 벤틀리. 그래서 얘기 꺼냈습니다. 근데 이제 잘 나왔더라고요. 우리나라 차 차는 같지 모르는데 않아. 벤틀리만. 그리고 썰에 의하면 전기차로 양산될 거라는 얘기가 있어요. 진짜요? 네. 요즘에 전기차 아닌 게 대박. 없으니까. 그리고 스포츠카처럼 퍼포먼스 위주가 아니라 소위 말하는 GT카. 한국형이네. 데일리 주행을 위한. GT카가 뭐예요? 그러니까 이게 GT. 쿠페 같은 경우는 스포츠 쿠페 같은 경우는 두 가지 성향으로 나뉘거든요. 아. 그러니까 퍼포먼스 위주의 슈퍼카들, 스포츠카 같은 경우는 이쁜 거. 그 승차감은 버리죠, 솔직히. 승차감 버리고 그러니까 주행 능력에 집중하는 차고 GT카 같은 경우는 이제 데일리용으로 타고 나니 그러니까 괜찮다. 승차감부터 해서 이제 퍼포먼스는 조금 근데 그게 높더라도. 제네시스로 네, 나와요? X 같은 경우는 GT카 성향의 쿠페로 음. 그 양산을 하겠다라는 썰이 있더라고요. 가뜩이나 이제 내연기관이 아니라 전기차로 모델로 출시를 한다는 네. 썰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브레이크 덮개 캘리퍼라고 하죠. 그게 보통 전기차 같은 경우 이제 형광색 X거든요. 근데 이번에 발표된 모델을 제가 영상을 봤는데 형광색이에요? 아. 그리고 내연기관이 아니라 그러니까 전기 충전 코드가 있다라는 아니 얘기가 그 있어요. 화웨이에서도 전기차 그래서 근데 브랜드가 중요하니까. 제네시스 브랜드가 멋있잖아. 멋있잖아요, 그러니까 그죠? 이게 아까 얘기했잖아요. 까기 위한 까. 약간 우리나라 브랜드, 우리나라 국산, 그러니까 우리나라 오히려 우리나라 그쵸, 사람들이 더 까요. 맞아요. 기술력 떨어진다고. 현 때문에 현빠냐. 맞아요, 막 이러는데 이제 제네시스 우리나라 쏠게 차들도 잘 나오는 차들은 나온다고 잘 엄청 나와요. 비싸겠죠? 응. 그 차? 비싸겠죠? 비쌀 것 같아요. 얼마요? 전기차로 나온다라고 하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한 테슬라 값? 8천에서 1억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요? 그 정도 왜냐면 나올 것 같다. 그 세단보다 쿠페형이 더 비싸거든요. 그래요? 쿠페형이 더 비싸요 원래가. 세단. 그리고 이게 하위 모델, 그러니까 하위 트림
지금 제네시스가 70, 80, 90 이렇게 있는데 70이나 80의 쿠페용이 아니라 이게 럭셔리 쿠페 느낌을 주다 보니까 하이엔드급으로 네, 나오는구나. 그러다 보니까 조금 비쌀 것 같아요. 궁금하다. 내부도 진짜. 보니까 약간 제네시스가 요즘 그 저는 운전을 좋아해요. 그분 중에 그럼 언제 나오는 아시죠, 이 이게 대표님? 모르겠어요. 예상으로는 2022년에서 2023년 왔다 갔다 할 거라는 얼마 안 얘기가 남았다, 있는데 이거보다 이거보다 90이 먼저니까 90 풀체인지 그쵸, 모델이 그쵸, 먼저니까 그쵸. 그래서 이거 이유일 것 같은데 저는 운전을 좋아해요. 우리나라도 보면 이번에 뭐 아이오닉이라든지 맞아요, 제네시스 X도 진짜. 그렇고 예. 전기차들 잘 만드는 것 같더라고요. 하웨이보단 다 그래서 세계 시장에서 우리나라 자동차 브랜드들이 이제 사실 자동차 제조 브랜드를 갖고 있는 현대나 기아 그리고 쌍용도 있었죠. 쌍용은 요즘 이제 안 좋은 애플카가 나올까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제조 브랜드를 갖고 있는 나라가 사실 세계에 몇 안 돼요. 진짜, 네. 그죠? 제조 기술을 갖고 있는 나라가 특히나 엔진도 순수 맞아, 국산 맞아. 기술로 예, 만들어낸 예. 이게 문제도 많고 뭐 기술력이 아직 안 됐다 뭐 사실 당연한 얘기잖아요. 메르세데스 그쵸. 벤츠나 이제 해외에 있는 유명 자동차 카 메이커들은 맥라렌 100년이 넘어가는 맞아, 역사를 갖고 맞아. 있는 회사들이기 때문에 자동차 전문으로. 네, 우리나라가 지금 몇십 년이나 됐다고 자동차 양산한지 그러니까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데 좀 응원해주고 싶어요. 저희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그랑프리를 진짜 응원해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랑프리 F1에 뛰어들 만한 기술을 지금 보유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뛰어드는 기업들이 생긴다라고 하면 응원해주고 싶어요. 지금 당장의 모습이 아니라 앞으로의 저는 미래를 개인적으로 좀 그냥 쇼맨십으로라도 뭔가 이슈화 될 만한 뭐라도 그냥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냥 망가지더라도. 왜냐면 일단은 그 자본 시장이 어마무시하잖아요, 진짜로. 이게 슈퍼볼 시장하고는 또 다르게 F1만의 그 시장이 어마무시하니까. 실제로 이제 F1 같은 경우는 트랙에서 도는 거고 랠리라고 하죠. 네, 카트랄 랠리나 뭐 이런 사막이 뭐 이런 길다니 거기에는 이제 현대에서 뭐 많이들 출전을 해가지고 수상도 하고 이러고 있다는데 국산 브랜드라서 무조건 응원한다기보다는 그렇죠. 잘하는 거 잘한다고 칭찬하는 맞아. 문화가 조금 자리 잡으면 좋지 않을까 맞아요. 해서 약간 말씀이에요. 제네시스는 그 국내 차랑 해외 차랑 특히 해외 차 사는 이유가 물론 기술력도 기술력인데 좀 뭐라 해야 되지? 좀 명품 같은 느낌? 자동차 이제 국산차랑 뭐 이렇게 비교하고 나누고 이런 게. 그쵸. 근데 제네시스는 좀 그런 브랜드 가치가 좀 있는 것 같아가지고 사실 많이 살 것 같아요. 세계 시장에서 그러니까 해외에서 더 호평을 받고 있다라고 해요. 왜냐면 그 타이거 우즈 그 제네시스 얘기예요. 예. 탔잖아요. 아 진짜요? GB80이었나요? 탔다가 사고 났는데 예. 그게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차량 문제는 아니었죠. 차량 문제가 아니었죠. 그러니까 과속이었고 딴짓하다가 아. 60m 아래로 추락했나요? 그래서 차가 이렇게 떨어졌는데 아 진짜요? 다친 데 하나도 없이 살았어요. 우와. 그래서 이제 제네시스 타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안전했다라고 했는데 이게 우리나라에선 그 기사가 난 이후에 언론 플레이한다. 차량 결함 때문에 사고 난 거 아니냐? 차량 때문에 산 게 아니라. 우린 맨날 까. 제네시스 그 큰 사이즈 있잖아요. 그 차 네. 우주.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네시스 그 차랑 예를 들면 그 유명한 벤츠나 이런 대형 그 차랑 네. 가격 차이가 많이 나나요? 나죠. 그래도 네, 비싼 많이 거예요. 나죠. 해외. 네, 훨씬 많이. 유지비도 많이 나죠. 유지비는 이제 보험료나 뭐 이런 게 좀 달라지긴 하는데 기름 연비는요? 연비는 비슷비슷할 거예요. 아, 그러니까 그래요? 퍼포먼스의 차이는 분명히 있겠죠. 엔진의 기술이나 아니면 이제 전체적인 차를 네, 조립을 완성을 네. 시켰을 때 디테일이라든지. 뭐 이제 공기 역학적인 측면이나 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종합적으로 왜 자동차 제조는 이제 종합 예술이라고 하잖아요. 종합 그렇죠, 과학이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전체적인 퍼포먼스 성능 자체는 차이는 나겠지만 순수 가격으로 생각한다 그러면 뭐 당연히 국산 차들이 좀 싸게 요즘에 합니다. 진짜 확실히 중고차 쪽으로 고급 차량이 많이 거래를 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그거는 다들 그건 것 같아. 뭔가 그냥 차 바꾸고 싶고 새로 하고 그쵸. 싶으니까 예. 요즘 집을 못 사니까. 예전에는 차가 네. 되게 큰 재산이었는데 맞아. 요즘은 뭐랄까요 금방금방 바꾸는 약간 그런 게 소비재가 좀 돼서 아이템이 된 것 네. 같아. 네. 아이템. 그리고 유튜브도 할 수 있고 막 이게 있긴 한 것 같아요. 사실 근데 확실히. 국산차들 브랜드들도 요즘 가격들이 많이 올라와서 맞아요. 덮어놓고 싸다고 할 수는 없는데 그래요. 네, 동급 대비 외제차랑 비교하면 당연히 아방이도 아직까지는 비싸요. 우리 그렇구나. 아방. 아 저는 진짜 차 거의 진짜 모르거든요. 그래서. 저도 네. 보기만 하자. 차 근데 되게 좋아하시잖아요. 좋아하잖아. 근데 어쨌든 몰라. 누가 이거 그 막 말씀하신 거 나오면 누가 두 분 중에 한 분이 사세요. 얼마를 벌어야 되는 거냐 저걸 열심히 벌어야죠. 아니 근데 그거 원래
저지르면은 그죠 이제 미친 듯이 노예가 돼가지고 이제 진짜 그때부터 일만 해야 되는 상황이. 눈에 이제 실핏줄. 제가 그래가지고 벤틀리 목표는 높게. 아니 거기 그 유튜버들 중에 이렇게 보면은 차 그래도 어느 정도 무리해서 살 수 있는 거는 벤츠는 되는데 벤틀리는 안 된다 막 이러면서. 안 되죠. 왜냐면 이제 그 한 달 유지 비용이 아니라 아예 그냥 모셔놓는다고 해도 현금 다 한 달에 넣고 사실 게 아니라 결국은 이제 얼마 선수금 기름값이 넣고 계속 나가고. 얼마 넣고 선수금 넣고 뭐 할부나 리스로 끊을 거 아니에요? 근데 네. 월 비용이 만만치가 않으니까. 월 비용이 얼마예요? 1,000,000원이에요? 걔는 얼마예요? 선수금 얼마 넣느냐에 따라 다른데 기본적인 선수금 비율 해가지고 월 풀로 60개월인가요? 풀 할부 때렸을 때 아시는 분 보니까 한 달 리스 비용 500 뭐 이렇게 나왔다는 거. 그거 아시는 분? 네, 그 아시는 분. 500. 세다.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뭐 내 차 아니었으니까. 근데 그 정도 됐다라고 하더라고요. 확실히 센 거 같아. 500이면 어우. 기름값이 얼마야? 와. 거기에 기름값에 각종 그러니까 보험료 다 이거는 따지면 고급 휘발유도 해야 되죠, 대표님. 고급 휘발유. 원래 그러겠죠. 그렇겠죠. 나 고급 휘발유를 한 번도 안 넣어봐가지고. 차이가 많이 나요? 모르겠어요. 200~300원 정도 보통 나던데 고급 휘발유. 가격은 당연히 200~300원 이상 나고 차 성능에 따라서는 이게 그거잖아요. 옥탄가 비율에 따라서 뭐 그렇다면서요. 네. 그게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 모르겠습니다. 저도 정확히는 어쨌든. 그래서 아무튼 타보고 싶다. 네, 아무튼 오늘 네, 이것저것 여담까지 얘기 해서- 많이 하는데 네. 네. 더 재미있었어요. 따로 뭐 하실 말씀들 있으신가요? 아니요. 뭐 저도 끝난 것 같은데. 네네네. 그냥 뭔가 2달만 있는. 아 그러네요. 그러니까 저도 네. 어쨌든 저는 심지어 집돌이라서 더 그런데 이제 음. 코로나 이후로 막 밖에 나와서 이런 뭔가 뭐 수다 얘기 뭐 맞아요. 할 그런 것도 많지 않고 하다 보니까 오랜만에 뭔가 이야기 엄청 많이 한 것 같은 느낌. 네, 네. 다음번에 헬스. 그죠? 뭐- 주제 헬스 막 이런 거. 그 다루고 싶은 주제들은 꽤 음. 많았는데 사실 워낙에 저희가 좀 텀이 길어지다 보니까 다 다룰 수도 없는 상황이라서 그쵸. 그때 변해요. 그래서 이제 맞아요. 하나 놓친 거 있었던 것 같은데 그 하나요? 어떤 거 있지? 최근에 쿠팡 맞아요. 쿠팡. 이슈가 있었는데 그것까지 뭐, 네네네. 네 얘기하실까요? 네. 야, 새우튀김 때문에 네, 새우튀김 사건, 일명 새우튀김 사건인데 너무 안타깝다. 이게 심지어 새우튀김이 뭐 3개인데 그중에 하나가 뭐 색깔이 이상하다. 뭐 그래 그래서 색깔이 이상하다. 하나를 그것도 좀 한참 지난 후에 하루 지나서 연락했대요. 네, 그래가지고 그거 가지고 계속 막 서로 이제 언쟁하고 하다가 전화를 통화 중에 뇌출혈로 근데 그 통화 당시엔 쿠팡 이츠 그 네. 고객 상담사랑 음. 통화했다면서요. 그러니까 쿠팡 이츠 쪽에다가도 난리를 쳤겠죠. 그쵸. 그러니까 이제 쿠팡 이츠 쪽에서도 그냥 그러니까. 할 수 없으니까 또 전달을 하려고 하다 네네네. 보니까 근데 그 쿠팡 이츠 쪽에서는 답을 달 수 없게 돼 있다면서요. 아, 점주들이. 그래요? 예. 아. 저는 다른 거 써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그 답변 자체가 아예 막혀 있대요. 완전 소비자를 좀 그렇지. 위로해버리려고 하다 보니까 예. 그러니까 적당히 해야지 뭐 옛날 말이야 손님이 왕이다 이런 말도 옛날 말이지 적당히 해야지. 그리고 왜냐면 브랜드사 입장에서는 가맹점주의 권익보도 당연히 앞장서서 중요하지 했어야 되는 않아요? 거예요. 그죠? 저는 제가 볼 때 딱 이건 것 같아요. 어쨌든 뭔가 목소리 크고 강한 쪽의 의견을 너무 그쵸. 치우치다 보니까 이쪽이 너무 약자가 뭐, 돼버리고 힘들어버리는 네. 을이 되는. 일반적으로도 브랜드사 입장에서는 가맹점주의 권리도 중요하긴 하지만 소비자 눈치를 제일 더 크게 많이 보다 보니까 그런데 사실 특히 지금 경쟁 중이잖아요. 맞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이게 소비자 입장에선 좋은데요. 마켓컬리하고 쿠팡이 그 배송료 깎아가지고 이렇게 경쟁하는 걸 되게 싫어해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이게 마진율이 자기네가 완전 제살 깎아먹기 식으로 하진 않고 택배원들 그 맞아요. 급여에서 아, 깎아먹더라고요. 그래요? 네. 완전 양아치다. 네. 그러니까 이게 쿠팡 같은 경우가 음. 이렇게 이제 이커머스 시장에서 독보적인 존재로 위치할 수 있었던 그래. 거는 어쨌든 배송의 힘이잖아요. 그렇죠. 로켓 배송부터 맞아, 해서. 맞아. 근데 그게 결국은 다 인건비거든요. 그러니까 맞아요. 쿠팡이 맞아요. 이제 소프트뱅크에서 투자받는 금액의 거의 대부분이 이제 물류에 집중이 맞아요. 된다라고 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얘네 그럼 뭐 남겨 먹냐 맨날 이런데라고 하는데 실상은
택배 기사님들을 갈아엎고 있는 그러니까 거죠. 거기 그 방구석 1열에서 얼마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나왔는데 로켓 배송이란 말이 참 무섭잖아요. 아, 맞아. 사람이 로켓이 되라는 네. 거니까. 와. 그래 진짜 무서운 것 같아요. 주말이고 밤이고 없잖아요. 없어요, 새벽이고. 없어요. 예. 그래서 그냥 이게 그 초과 근무 수당까지 다 하면은 그게 한 4천만 원 뭐 이렇게 된대요. 근데 사실상 뭐 유지비라든지 이런 거 저런 거 하면은 시급이 어마무시하게 낮아진다던데요, 네. 이게. 그리고 음. 그렇게 버는 게 결국은 병원비로 들어간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매출은 엄청 높을 수 있다고 개인의 매출은. 네네. 근데 이제 거기서 뭐 이런 비용 빠지고 예. 저런 비용 네네. 빠지면은 예. 그리고 힘들고 그렇죠. 게다가 이 사람들이 정식 직원이 안 돼 있더라고요. 정직원으로 등록이 개인 안 돼 있- 사업자로 개인 다 돼 사업자로만 돼 있는 야. 거라서. 그러다 보니까 노동법이나 이런 근로기준법에 아무것도 이게 네, 저촉 처우가 사유가 안 돼요. 네. 쿠팡 같은 경우에는 직원으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배송 기사분들은 그게 아닌 걸로 알고 그러니까 있거든요. 지금 우체국도 택배 파업 났잖아요, 네, 지금. 얼마 전에 어. 극적 타결 나긴 했는데 다행이네요. 네. 야, 삼성도 노조가 있더라고요. 삼성 노조 있죠. 요번에 처음 파업했어. 네. 어쨌든 이게 쿠팡 이거는 진짜 소비자의 갑질이었잖아요. 사실 그리고 쿠팡 쪽 고객센터 쪽에서도 쿠팡이츠의 고객센터에서도 그렇죠. 제 개인적으로는 대응이 조금 잘못됐다, 부실했다라고 생각이 되는 게 일단 시스템도 안 돼 있었을 뿐더러 그러게요. 알바생인가요? 사장님 쓰러지셨어요라고 했는데 어찌 됐건 재발 방지 해주시고 조속한 처리 바랍니다라는 답변만 했대요. 아, 진짜요? 그 상황에서도 쓰러졌는데 네, 쓰러졌다고 사람이 얘기를 했는데 아 진짜 그러니까- 얼마나 스트레스 받았으면. 네, 그 심지어 문제는 이제 점주님 돌아가셨잖아요. 맞아요.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그 뒤에 이제 쿠팡이 뒤늦게 점주들의 권익 보호를 위한 시스템 처우 개선을 마련하겠다라고 했는데 장치를 마련하겠다라고 아니 이게 했는데 이런 게 꼭 무슨 큰 사건이나 사고가 터지고 나서야 이제 일어난다는 게 좀 그러니까요. 아쉽죠. 그게 제일 큰 문제죠. 누군가 희생이 되거나 네. 뭔가 이슈가 되어야만 뭔가 개선이 되려고 되는 느낌이 좀 네. 그렇죠. 답답하죠. 답답하죠, 진짜. 진짜. 예. 사실 이거는 생각지도 못할 부분의 문제가 아니라 상식적으로 봐도 이미 마련이 되어 있었어야 되는 맞아요. 장치잖아요. 근데도 진짜. 이런 일이 발생하고 예. 나서야 브랜드사 쪽에서는 뭐 처우 개선하겠다, 장치 마련하겠다라고 뒷북치고 그냥 있으니까. 주먹구구식으로 그것도 네. 이게 그 배달의 민족 쪽에서 이제 문제가 엄청 많았잖아요. 네, 별점 맞아요. 테러도 네, 네. 그럼요. 그러니까 별점 테러도 문제인데 뭐 점주도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맞아요. 해버리고 네. 왜냐하면 근데 둘 다 이해는 가요. 근데 적당선이나 이제 기준이나 뭔가 적당한 거를 서로 지켜야 되는데 네. 맞아요.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진짜 솔직하게 뭐 테러다기 하기보다는 좀 낮은 평점에 뭔가 불만을 제기할 수는 있는데 그걸 또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해버리고 뭐 반대로 이런 시스템을 이용해서 별점을 테러하는 것도 문제고 그냥 좀 근데 저는 또 별점 보고 시키게 되긴 하거든요. 네, 이게. 그래서 더 테러를 그러니까 하는 더 거죠. 그거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더 테러를 하는 건데 네, 확실히 시스템을 보면 그 택시 어플 있잖아요. 그거에는 이제 사용자에 대해서 페널티를 주는 시스템도 있더라고요. 맞아요. 네, 맞아요. 왜냐면 이제 네. 콜 불러다 놓고 계속 취소하고 안 가고 노쇼예요? 하면 그렇죠, 그렇죠. 노쇼하면 이제 근데 지금 배달 어플은 그게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네. 네, 점주들에 대한 부분의 페널티만 있고 그러네. 배달 라이더 부분에 예, 대한 예. 라이더분들에 대한 페널티인데 소비자 이용객에 대한 페널티는 없어요. 힘들죠. 네. 뭔가 시스템이 네, 시스템 갖추기 힘들죠. 같은 이제 페널티를 주기도 힘들고. 네, 음식이라는 게 이제 주관적인 관점이 그렇죠. 더 예. 강하다 보니까 더 그런데 그래도 이게 좀 장치적으로 보완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런 분들은 시스템 상에서 페널티를 주는 이용에 맞아요. 대한 부분은. 그리고 맞아요. 뭐 하루가 지났는데 새우 하나를 튀김을- 환불해달라 네, 이거는 말이 안 완전 되는 거죠. 진상이에요. 2,000원, 2,000원. 네, 말도 안 저는- 되는 거지. 뭐 누가 생각할 때는 이게 아니고 누가 봐도 이거는 네, 좀 이거는 진상. 그쵸, 맞아요. 누가 봐도 진상이에요. 상식적인 사회가 됐으면 좋겠는데. 네. 그래가지고 보면은 포털 사이트나 이런 데도 보면 연예 기사나 이런 거는 그 댓글 못 달게 돼 있잖아요. 그쵸. 예, 운동선수랑. 스포츠 기사에, 네. 연예계에서 스포츠 기사. 근데 이게 평점, 별점이라는 게 소비자 입장에서 음식점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기준이 되다 보니까 이거 쉽사리 이제 제한할 맞아요. 수는 없는데 네. 그래서 장치는 마련해 줄 네이버도 수 있는 게 이제 좋지 별점 않나. 없앤다면서 네, 식당들. 네네네. 근데 또 하는데 그게 확실히 리뷰 영향을 도움이 보긴 하네. 저희도 또 저 도움을 보게 받거든요. 되긴 맞아, 하는데. 보게 되니까. 아 이게 그래서 제가 항상 그때도 말했고 음. 지금 저희 뭐 하는 것도 저는 이름을 쓰고 싶어하고 항상 이름을 쓴다는 게 뭐냐면 예. 자기 이름을 명확히 밝히고 할 수 있는 실명제. 얘기를 해야 돼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런 얘기 보면 뭐냐면 자기가 누군지 모르니까 맞아. 맞아요. 진상 부리는 거예요. 자기 이름이 누구고 내가 누군지 밝혀도 당당하게
너무 맛이 없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맞아요. 예. 그런 거면은 자기도 상식선에서 말하겠죠. 한 가지 예를 들면 제가 이거 리뷰 남기는 거 배달 어플뿐만 아니라 모든 플랫폼에서 네. 진짜 안 남기거든요. 전 네. 진짜 맛있으면 남겨요. 진짜 근데 맛있어. 제가 얼마 전에 2번 남겼는데 네. 한 번은 진짜 맛있어가지고 정신없이 아침에 먹다가 네. 너무 맛있어서 남겼고 또 한 번은 생각보다 맛이 없었어요. 평점은 되게 좋았는데 그래서 그럴 수 있죠. 근데 뭔가 아쉬운 부분이 딱 보이는 거예요. 제가 아구찜을 좋아하는데 그게 아쉬운 부분이 딱 보이길래 네. 배민이었는데 거기는 사장님만 보기 표시할 수 있어요 댓글에. 그거 괜찮네요. 맞아요. 비공개 어. 있어요. 그래서 진짜 피드백이네요. 별점은 그냥 5개를 드렸어요. 그래놓고 네, 진짜 네. 피드백을 드리면 되잖아요. 사장님 그럼요. 별점은 5개 드렸는데 사실 이러이러한 부분은 다른 집에 비해서 좀 부족한 게 보였다. 그건 진짜 개인적으로는. 고마운 거죠. 네, 괜찮네요. 그래서 이런 부분 좀 개선을 하시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제 좋다. 사장님만 보시게 평점 남겨드립니다 하고 남겼는데 네. 이게 조금은 서로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되잖아요. 괜히 민폐 끼치고 안 좋게 얘기를 하는 그렇죠, 것보다 그렇죠. 그렇게 말씀드리면 사장님도 좀 생각을 해보시고 개선할 수 있잖아요. 사장님이 뭐래요? 고맙다고 댓글을 아. 가셨는데, 그러니까 너도 좋고 나도 좋은 상황이잖아. 이분이 그렇죠, 음식이 왔어지면 그렇죠. 다음에 내가 시켰을 때 그럼요, 맛있어. 진짜 그럼요. 맛있네 이렇게 그러면 됐어요. 근데 뿌듯하고. 진짜 잘된 뭔가 예시네요. 이런 게. 이렇게라도 쓰일 나도 수 있으면 그렇게 좋은데 해야겠다. 생각을 네. 해야 되는 굳이 거죠. 이거를 다 드러내놓고 남들 보란 거죠. 보라는 거지 뭐. 그냥 사실은. 그 약간 음. 공개 처형을 하고 싶은 맞아. 거예요. 까고 싶은 맞아, 거예요. 맞아. 뭔가 자기의 권력을 우월감을 우월감을 여기서는 갑이 될 수 있으니까 이게 진짜 제가 볼 때는 그냥 사람의 문제예요. 진짜 사람의 문제인 것 같아요. 맞아요. 시스템을 아무리 잘 갖춰놓는다고 한들 분명히 똑같은 문제는 발생은 할 거예요. 근데 좀 이런 부분들은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이게 진짜. 얼마나 스트레스가 심했으면 뭐 기사 잠깐 읽었는데 건강하셨던 분이 그죠. 3주 만에 그렇게 또 계속 그 진상 고객이 네. 쿠팡 측에다가 계속 했을 거예요. 아마 계속 갈궜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쿠팡 측에서도 어쩔 수 없이 하는데 이제 하는 방법이 좀 잘못됐을 그렇죠. 거고. 거기 고객 상담 그 직원도 힘들었을 거고 또.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으면 사람이 건강하셨던 분이 맞아요. 진짜 잘못된 건데 너무 안타깝다 진짜. 이거 처벌도 안 되잖아요, 사실. 이거. 그니까요. 그렇죠. 이거는 뭐 맞아요. 그렇다고 뭐 진짜 직접적인 연관을 한 게 아니니까. 네. 안타깝죠. 안타까운 일인 것 같아요. 네. 최근에 뭐 쿠팡 화재 물류센터 화재부터 맞아요. 시작해가지고 네. 새우튀김부터 해가지고 지금 난리가 났는데 자꾸 이름에서 뭔가 계속 그러네. 뭔가 여러 가지가 있네요. 팡팡 터지네요. 네, 팡팡 터지는데 딱 한 가지를 쿠팡도 알아야 되는 거는 예전 같지 않습니다. 기업하는 환경 자체가. 그러니까 소비자들한테 뭔가 기업이 도덕적으로나마 아니면 비상식적인 행위를 했을 때 기업 이미지 타격뿐만 아니라 기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정말 큰 데미지가 와요, 요즘은. 그렇죠. 네, 왜냐면 얼마 전에 GS 사건처럼 업계 1위였다가 5위까지 떨어졌다면서요. 아 지금요? 네. 우와. 그러니까 가볍게 넘기지 않았으면 그 좋겠어요. 왜 그랬을까? 그러니까 기업들이 좀 이런 문제들을 가볍게 넘기지 않고 즉각적으로 정상적인 방법으로 대처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그래야지 본인들한테도 기업 쿠팡은 좀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계산을 엄청 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소비자마저도. 최근에 쿠팡을 비롯해서 네이버 네. 개발자분 돌아가신 네, 그것도 네. 그랬고. 그러니까요. 네. 뭔가 이게 다 돈 벌고 되게 다 커지는 건 좋아요. 수익률도 좋은데 사람은 없는 느낌? 그러니까 결국엔 소비자도 나를 돈 벌게 해주는 수단일 뿐이지 내가 너네를 막 이렇게 막 이렇게 모실 필요는 없고 그리고 직원들도 어떻게 보면 내수 고객이잖아요. 근데 그게 없어요. 좀 그런 느낌이 되게 강한. 성장을 최우선의 목표로 두다 보니까 그런 느낌이 뒤로 밀릴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결국에는 투자도 받았고 그러니까 굉장히 진짜 지금 공격적이잖아요. 마켓컬리보다도 그렇고. 그런 것 같아요. 그 성장함에 있어서 직원들의 노고가 그렇죠. 얼마나 그렇죠. 썼냐, 이거를 따져봐야 되는데. 근데 그런 게 리더의 뭔가 좀 뭔가 비전이나 가치에 좀 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돼 있으면 성장 우선이면 이제 함께 한다 이런 느낌이 있었으면 그 사람이 뭐 외국인이든 한국인이든 무슨 상관이겠어요. 그런 얘기도 나오고 막 이러다 보니까 얼마 전에요. 그 우리나라 어느 기관에서 보고를 했는데 코로나 이후에 그 매출이 오른 식당이었나요? 음식점 베스트 10을 선정해가지고 그 공개를 했는데 그 여성분이셨는데
코로나 딱 터지기 직전에 창업을 하셨나 봐요. 와. 남성분이었나 아무튼 식당 10 안에 들어가시는 네. 점심 때 진짜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코로나 초기에 식당들 진짜 다 문 닫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때 생각 발상의 전환을 하신 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에 집중을 하고 직원들 처우에 집중하고 왜냐하면 직원들의 서비스가 이제 안 좋아질 수도 있어요. 곧 고객에게 만족도하고 직결되는 문제니까. 그렇죠. 그리고 식자재 원자재값 그러니까 식자재 값에 마진 네, 네. 신경 쓰지 않고 퀄리티를 높여보자. 네. 서비스에 더 집중을 하자 해가지고 매출이 월 매출이 억대로 올라셨대요. 와. 그래서 딱 멋있다. 찍는 순간 직원들한테 월급 이제 보너스로 50만 네, 원. 그런 게 너무 좋아. 이게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치를 어디에 두느냐는 개인적 그렇죠. 판단이 우선되기 그렇죠. 때문에 뭐가 옳다 그르다 얘기할 수는 없는 건데 네. 사실 사람을 놓치면 그렇죠. 될 것도 안 되는 맞아요. 상황이 발생을 하는 것 같아요 요즘은.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업들도 그런 부분을 좀 고려해야 되지 않나. 예. 네. 진짜 요새는 근데 개인적으로 되게 놀란 게 무자본 창업이나 1인 기업 뭐 프리랜서가 진짜 많아졌잖아요. 일반 직장인보다도 일반 직장인도 엔잡러들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본인들이 직접적으로 사람을 통해서 뭔가 이제 비즈니스를 하기보다는 그냥 화면상으로나 뭐 어플 통해서 하는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내가 사람과 이렇게 뭔가 교류를 하고 소통을 해서 이게 발전하고 그런 느낌이 아니고 혼자 그냥 게임하듯이 하는 느낌인 것 같아요. 피상적이 돼가는 거죠. 네, 숫자로만 보게 되고 그래서 나는 이 수익이 나는 게 뭐 이게 어떻게 보면 나 혼자만의 공헌이고 내가 잘나서 이제 그렇게 된 느낌 그런 게 좀 많아진 것 같아요. 근데 역설적으로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더 네. 인간관계 사람 대 사람 간의 그 네.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 더 강조되는 그렇죠, 이야기들이 많이 그렇죠. 나오고 있어요 예, 사실은. 그렇죠. 네. 그건 또 좋은 것 같아요. 확실히 조금은 따뜻한 사회가 됐으면 하는 좋겠어요. 바람이 있습니다. 네. 맞아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네. 비록 우리가 그렇게 따뜻한 사람 아니야 우리 정도면 따뜻한 사람이지 뭐. 상식적이지 않은 게 너무 많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상식이 통하는 사회 누군가가 그런, 얘기하는 그런 진짜. 광고 카피였나요? 뭐 그런 뭐 연설이 정당 있었던 그런 것 같은데. 느낌이었죠. 네네. 상식이 통하는 사회가 됐으면 합니다. 맞아요. 네. 아무튼 뭐 오늘은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 네. 하고 네. 또 오늘 며칠이죠? 23일. 됐죠? 수요일. 네. 또 다음 열정을 또 다 열심히 네. 살다가 알겠습니다. 열심히 네. 살다가 네. 셋다 또 얘기해 뭐 네. 재밌게 하는 걸로.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